저는 양주밖에 못 먹습니다 했거든. 소주를 잘 못 먹었는데 뭐 사온 줄 알아? 선탠하다가 신고 들어가가지고 부대에서 옷 다 벗고 선탠하고 있다가 풍기물란 신고 들어왔습니까? 신고 누가 했습니까? 부대에서 이제 사람 죽은 줄 알고 사람 죽인 줄 알고.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말라 보이는 거야 계속 사람이.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말라 보이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는 마비 진호. 그 정도 심한지 몰랐지. 그래서 그때는 마비 진호라기보다도 까딱진으로 하시죠. 까딱지 까딱진으로. 잘못 까딱 넘어갔으니까. 오늘 역대급 게스트를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편에 엄청난 큰 호응을 내가 그 1편 때문에 욕 엄청 얻어먹었다. 그거 편집 안 해요? 애들이 보여주잖아. 편집 안 했네? 야 덮어라. 형님 제가 1시간 날렸습니다. 네. 애들이 보고 편집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1편에 엄청난 큰 호응을 격려와 응원을 받고 1편에는 근데 그 뭐랄까 나는 뽑아내야 돼. 사람들이. 프로 정신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큰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수영님, 영범이 형님을 두고라고 명령하셔서 제가 새로운 게스트 둘과 함께 왔거든요. 그래서 신세대잖아 신세대.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그래서 새로운 신세대야. 준호형님은 좀 그렇게 신세대라고 보기에는. 준호를 내가 처음 봤을 때 홍콩할 때 15년도인가? 네, 맞습니다. 15년도 14년인가 15년도 처음 봤고 10년 됐구나. 네. 기현이 네가 1010년도 맞지? 너도 그때 2010년대 선수들이니 신세대지. 큰형님께서는 90년대 난 그렇지. 나는 90년도부터 샵 뛰었으니까 91년도 신세대지. 2010년인데. 큰형님께서 80년대, 90년대, 00년대 모든 선배들을 다 그렇지. 모셨다라고. 00년은 아니고 80년 선배들 다 모시고 있었지. 80이요? 그때 그 80년대 그 생활했던 선배들. 와 대단하신. 90년대부터는 선배들하고 같이 부닥치면서 와. 이제 생활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렇게 후배 게스트들에 대한 만족감은 몇 % 정도신지 한번. 지금 기현이가 자꾸 그랬잖아. 부담스럽다, 어렵다. 사실 내가 더 내가 더 어려운 거야. 이게. 이게 맞잖아. 2010년이고, 2015년이고, 나는 90년인데. 그렇군요. 저는 선배님이 진짜 좋으신 게 뭐냐면은 그 나이대가 있어도 다 맞춰주시고 진짜 그냥 재밌게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재밌게. 되게 좋아요. 그게 젊은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게 이제 되더라고요. 저희가 말이 나와서 말입니다, 큰형님. 이번에 영범이 형 영상 하나가 엄청 바이럴된 게 있거든요. 그게 뭐야? 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살 간 넘은 군 전역자 회원이 영범이 형이 44살 때 담배 나는데 태우러 가시죠? 라는 말을 해서 걔가 잘못했네. 영범이가. 영범이 형이요? 영범이 형이 어떤 잘못을? 요즘에는 그냥 그걸 요즘에 애들은 나이 그 개념이 없다니까. 그냥 그걸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돼. 그래요? 몇 예를 살까지 들어 그러면? 기훈이가 어디 가면은 20대 초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만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보면 뭐 준호가 예를 들어 30대 초라하게도 믿을 것이고 다 요즘에는 여자고 남자고 나이의 어떤 그게 때가 얼굴이 잘 모르겠더라고. 나도 그래. 나도 잘 몰라. 그래요? 근데 영범이가 뭐 그냥 좀 잘못했네. 근데 영범이 형도 이렇게 혼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담배 태우러 그냥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잘못했네. 그럼 큰형님께서 생각하시는 몇 살까지는 그럼 괜찮아요? 우리 세대 때는 그게 되게 엄했지.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바로 손이 올라갔거나 안 그러면 사이드로 좀 한쪽에 가서 뭐 피락해라. 근데 요즘 세대는 그게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애들이 잡혀간다? 그것보다도 우화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진호 큰형님께서는 40까지는 괜찮지라고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혹시 50부터는 뭐야? 50부터는 20살짜리가 남는 안 되지, 그것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30대나 40대나 나도 사실 잘 헷갈려. 몰라. 진짜로. 여자 나이도 잘 모르고 남자도 잘 모르겠어. 워낙에 자기 관리가 있잖아. 근데 그 나이를 사실
알았으니까 영범이가 화를 냈겠지. 아마 영범이도 나이를 몰랐으면 화를 안 냈을 수도 있어. 나이를 몰랐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액면이 약간 그렇지. 기은이 정도였으면 화를 안 냈을. 비슷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나이를 알았으니까 뭔가 좀 기분이 나빠지지 않았을까. 나이를. 근데 요즘 애들은 얼굴만, 겉모습만 보고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건 맞는 것 같아. 여자도 솔직히 뭐, 여자나 남자나 요즘 고등학생 같지 않잖아. 고등학생 같지 않아. 대학생 같지 않고. 준호 형님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나한테? 나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야, 저번 주. 어? 저번 수요일 날 저번 주요? 회원 상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딱 나 밖에 담배 하나 딱 피우고 있는데 딱 누가 오더니 네. 준호 형님이시죠? 담배를 딱 피더라고 이렇게. 레츠고 이러면서? 레지오까지는 아닌데 했으면 좀 맞담 내주고, 레슨 상담 내주고, 운동 수업 내주고. 그랬으면은 너무 웃겼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렇구나. 되게 당황스러웠지. 그런 경우가 있네요. 아니 진짜 이런 거는 좀 나는 요즘에 내가 이제 담배를 끊었거든. 담배를 끊어서 요즘에 또 담배 피면은 담배 그거에 될 수 있으면 끊어라. 담배를 혹시 혹시 말을 해주지. 술 담배에 대해서 저번에 기은이가 처음에 부산 내려와서 큰형님을 아련했을 때는 술을 마시라고 권유를 그렇지. 이제 술을 내가 지금도 그래도 술을 먹으라 그러거든. 담배는 될 수 있으면 끊어라고 내가 하는데 나이를 먹어보니 나도 아마 내가 담배를 제일 많이 피는 사람이 한 명일걸? 너 담배 얼마나 폈노? 하루에 한 갑 정도 피는 것 나 같습니다. 한 갑이면 한갑이요? 너는 전 한갑 넘게 핍니다. 한 갑 넘게. 내가 두 갑 폈거든. 하루에. 하루에요? 이건 근데 창피한 이야기야 이런 건. 옛날에는 그냥 뭐 담배 물면서 운동하고 그랬거든. 낭만이지 않습니까? 헬스장에 그때 육체미 체육관에 재떨이가 있었죠. 잿더리 있었지. 저 입구에서 전부 다 담배 피고 다 바둑 두고 골프 치는 시절이니까. 항상 내가 말하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트니스가 발달된 지가 너희들 되게 막 오래된 것 같잖아. 오래 안 됐어. 90년도 중후반까지 체육관에서 담배 피고 아마 그랬던 데 좀 많을 거야. 정말요? 90년대 초만 해도 예전에 이 학번에도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여자 샤워실도 없지. 여자 회원도 없지. 90년대 초만 해도. 그게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피트니스 붐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 했던 그 사람들의 습관이 어디 가겠어? 아이씨들이. 중반에도 담배 피고. 우리 그렇잖아. 어디 가서 금연구역이 우리가 언제부터 생겼지? 2003년인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연구역이 막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게 얼마 안 될걸? 2003년에 실내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그 맞지? 식당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불과 해봐 20년밖에 더 돼. 그렇구나. 근데 기은이가 그때 한번 담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한번 제가요? 기은이가 제가요? 담배 꽁초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길에서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이제 단속원이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거래처 사장님과 통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변명조차 못하고 바로 딱지를 끊고 있는데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은이 이 새끼 담배 피다 걸림 벌금 내고 있음 이래가지고 저를 또 스토리에 태그를 했더라고요. 저는 또 그래 고맙다 이러고 리그램을 해줬습니다. 예,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약간 편하게 생활하기가 요즘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인기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가 유명해서 그래. 얘가 유명하니까 그러지. 얘가 안 유명해봐. 뭐 길에 담배 피더만 누가 뭐라 할 거야. 근데 기은이 같은 경우에는 술 먹다가도 막 맞고 막 그러거든요. 네, 저는 이제 술가 좀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일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밖에서 술을 먹고 있으면 아저씨들이 뒤통수를 세게 빡 때리면서 새끼 몸 좋네 이러고 이제 가셔요. 그러면 저는 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약간 그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웃으면서 이제 그냥 좀 세게 맞긴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는 이제 그래. 너는 이제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나자. 또 격투기까지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큰일 나지 이제. 근데 진짜 어떻게 기은이 왁구를 보고 그런 행동을 그 사람이 많이 취했겠지. 술도 많이 드시면 술을 많이 먹어서 여기 명정신에는 누가 그러게 해서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말라 보이는 거야 계속 사람이.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말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초점을 모르고 때렸는데 머리 맞은 거지. 얘가 내가 볼때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 원래 어깨를 실라 했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잘 됐어요. 그렇게. 그럼 술이 바짝했어요. 근데 이게 또 저는 이진호 큰형님께 배워야 되는 긍정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많이 변한 거지. 내가 만약 기흥이 나이에 누가 나한테 그랬으면 저기요 하면서 뭐라 하지. 바로
근데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것 같아. 시대에 따라.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 법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없을 때는 아무 데나 담배 다 폈잖아.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꼭 하지 말라 해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지금 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원래 처음에 중대 발표. 네, 처음에 그 원준이가 준호 형님이랑 술방 할 건데 갈 생각 있냐고. 너무 좋다고. 저 원재 형님이랑 술 한번 먹어보겠냐고. 요거부터 계속 온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전쯤에 형님 술방이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속으로. 네. 그냥 술 먹을 기회가 제가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준호 선배님이라고 하셔서 그냥 왔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진짜로. 그럼 나한테 언제를 해주지. 수사를 딱 준비를 해놨을 건데. 근데 또 지금 내일 배달의 민족으로 어떻게 세트 한번 어떻게 지금 사실 왜냐면 내일 큰형님께서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셨습니다. 저 진짜 아쉬웠어요. 근데 다음에 한 번은 뭐 더 먹자.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꼭. 그러면 3탄 또 예약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 피디님이 잘 해봐야지. 근데 영범이 형 어떻게 모실? 영범이? 영범이 그 데리고 오자. 시합 준비하잖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합 준비하니까 포즈도 잡아보라 그러고. 술 먹고요? 술 먹고. 나는 옛날 맨날 술 포즈 잡아서. 그리고 저는 아직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창 이제 막 정신을 뛰시고 할 때 도핑 교육을 매주 와. 그 올림픽 공원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저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쩌리같이 이렇게 있는데 야 시합 때 소주 먹어도 괜찮아. 맥주는 위험해. 소주 한 병까진 괜찮아.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큰형님께서요? 엄청 인상 깊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핑 우리가 교육받고 도핑하는 날 있지. 맞습니다, 그날이 우리 술 먹는 날이야. 그 교육 끝나고 딱 뭐 검사 딱 하잖아. 하면 이제 바로 술집으로 고. 정말요? 왜냐하면 그때 또 도핑을 하면 전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다 오세요. 근데 또 거기서도 이제 고참이시니까 항상 후배들을 딱 이렇게 모아놓고 야 시합 준비해서 소주 괜찮아. 맥주는 위험해. 이거만 계속 매주 저 고등학생 때 매주 그걸 들었습니다. 매주.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교육 끝나면 술을 먹었지. 소주 먹고. 부럽다. 근데 술이 그때 큰형님께서도 기은이 채널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진짜 수분을 날려가지고 그거 적당히 먹으면 수분 분명히 날라가. 근데 분명히 효과를 더 많이 봐. 아니야 도리안 H도 와인을 먹었거든. 예. 술 먹은 사람들 많아 프로 선수들도. 그래요? 선배님 소주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소주도 먹고 그랬지만 당근주를 좀 많이 먹지 시합 준비할 때. 당금주요? 당금주? 당근을 어떤 걸 당근 나는 거를? 칙술. 칙술. 술 집에 어머니가 이거 항아리로 이만큼 담아놔 한 2개 정도. 술 담그는 항아리 있잖아. 그거 항상 먹고 근데 와인 같은 경우 한 15병 정도? 네? 한 번 마실 때요? 아니야. 그 시합 준비하는 과정에 와인 다들 왜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지? 한 번에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얼마나 좋겠냐. 근데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버렸는데.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한 병을 가지고 처음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눠 먹는다. 다이어트가 진행이 될수록 한 병이 4일, 3일, 2일.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어머니한테. 야, 너 뭐 알코올 뭐 중독 걸렸냐? 그때부터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술을 그냥 숨겨놔. 근데 큰형님께서는 그게 다 계획적인 그래서 이제 술을 애국에서 이제 말은 이제 들었었지. 애국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도 이 와인을 먹는다는 소리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얀 와인을 뭐라 그러냐? 화이트 와인. 예. 어떤 사람은 화이트 와인 먹고 어떤 사람은 레드 와인 먹고 술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와서 먹어봤거든. 네. 그 다음날 좀 소변량이 좀 다르더라고 확실히. 그 다음에 이게 쭉 해보니까 몸이 되게 좀 아침이랑 가벼워. 소변이 쫙 빠지면서. 그래요? 기은이가 빵 터진 것 같은데 혹시 근데 이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술이 안 맞는 사람은 없다. 선배님 그리고 그 얘기도 한번 해서 시합 전날 술 드시고 이제 그렇지. 내가 그때 얘기 안 했나? 일탄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유명해가지고. 유명해가지고. 내가 그때가 99년도 부산인가? 그때 그 클라스로도 한 3잔 정도 먹었을걸? 네. 옛날에 그거 아나? 우리 그 카페 가면 얘는 파르텐가 파는 카페, 네. 이렇게 생겼잖아. 네네네네. 이렇게. 거기에다가 한 3잔 정도 쫙 먹고 속이 쓰리더라고. 소고기 스테이크 한 250g 구워가지고 먹고. 속이 쓰려서 전날 250g. 그래서 약간 치기가 올라오더라고. 나 모르겠다. 그 치기도 올라오고 이렇게 누우면 안 되겠어. 소화가 잘 안 돼. 또 소고기 먹어서. 그래서 뛰었지. 이게 계속 뛰고 유산소를 계속 했거든. 밤새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영상이나 사진을 좀
누가 좀 줬으면 좋겠어. 그때가 아마 몸이 아마 역대급이었을 거야. 아마 80kg. 누가 찍긴 찍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사진을 내가 많이 안 찍었거든. 사진을. 아 너무 아쉽다고. 사진을 내가 어렸을 때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샵전에. 또 부산 남자 스타일이 또 약간. 나 부산 남자 아니야. 어디야? 나 서울 남자야. 아 그렇습니까? 형, 큰형님 고향은 나 고향은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거기 있었고 네.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완전히 내려오는 것은 42인가 내려왔고 43세. 늦게 내려오셨구나. 그다음 대학교 때문에 대학교 때 김해 인제대를 내려와서 네. 부산에 적을 둬서 서울 부산 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부산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전남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나 서울 사람인 거 안 믿어. 확실히 서울 사람으로 오늘 종결 지으시는 거예요. 아니지 그냥 보는 건데 본가는 보송이지. 보송. 약간 아까 들었는데 사투리를 쓰시는데 이게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전라도도 있고 있고. 서울 말도 살짝 있고 이렇게 있으더라고요. 서울에서 30년 살았어. 서울에서 30년. 큰형님 서울에서 30년을 사신 거예요. 나 목동에서 30년 산 사람인데. 교육의 도시. 교육의 도시 뭐 교육이 도시냐? 예, 목동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학교는 많았다. 학교 엄청 많았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는 거기가 많았다. 아울렛이나. 뭐 고등학교가 남고가 좀 많았던 것 같아. 요거는 많이 없고.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는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또 두 분은 인천 출신으로 제가 알고 주로도 있어요. 인천인가? 네 인천입니다. 네. 인천 썰 한번. 저 서울 사람인데 인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인천도 서울이라고 하던데. 그건 전체적으로 다 서울 경인 다 거기를 이게 서울로 요즘 보던데. 저희는 전화번호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살짝 부천의 날을 무시했어요. 부천시가 03이거든. 1. 이게 바뀐 거잖아. 원래 03이였어. 진짜요? 우리 저희가 원래 03이잖아요. 어리구나. 아직 어리구나. 예. 그래서 부천이 논밭일 때 03이었고 얘네가 부천에 도시하고 올라오는 거야. 03이를 쓰니까 얼마나 우리 인천 입장에서 띠꺼웠겠어. 그래서 그냥 약간 그랬지. 있었지 그게. 인천이 경기도로 들어가나? 네, 경기도입니다. 네. 인천으로 안 들어가고 지금. 네네네. 부평이 인천으로. 부평이 들어가고. 인천이죠. 부평, 부천 부평 맞아. 나눠지지. 맞습니다. 인천이 근데 보면은 좀 도시가 희한하게 크잖아, 넓잖아. 네, 엄청 넓습니다. 저기 뭐 강화도 인천. 네, 맞아요. 네네. 강화도까지도. 혹시 이진욱 큰형님께서 준호 형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15년도부터 꼬쟁이로 봤었지. 꼬쟁이. 15년도 처음 아직 인상 깊었던 게 애하고 그때 또 부산에 누구지? 로운이 형, 이로운. 그 부산에 한 명 있었잖아. 너하고 느낌 비싼 친구. 춤 잘 추고. 정대용. 맞다. 대호 형님? 맞아요. 너랑 맞아요. 느낌이 좀 비슷해서 그때 꼬쟁이였거든. 근데 이렇게 컸어. 그때 이제 피지크가 사대받을 시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때 시작이야. 맞습니다. 시작이고. 피지크가. 이미 쟤는 아니야. 또 피지크를 깔고 있네.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하면서 저걸 왜 하냐 여기서. 근데 그랬었거든. 그렇게요. 사실 나는 뭐 비키니, 피지크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 맞아. 처음에는. 그렇죠. 저걸 왜 굳이 요 시합장에서 해야 되나. 영범이 형은 되게 폄하했었거든요, 피지크를. 그래서 준호 형이 저번에 팟캐스트 출연하셔가지고 이 영상 전으로 올라갈 건데 그때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를 준호 형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랬지. 처음에는 전부 다 좀 신기하잖아. 사실. 그게 올림피아가 언제부터 있었지 그게? 2010 맞지? 얼마 안 되지, 맞지? 4년인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2015년도에 1세대잖아요. 그 올림피아 아마추어를 뛰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기했겠어. 이때. 2017년. 그때 처음 봤거든. 사실 그런 어떤 그래서 되게 조금 야 저걸 여기서 가지. 왜 그냥 그때 또 홍콩에서 했었잖아. 네, 맞습니다. 시합이 엄청 늦게 끝난 거야. 네, 맞아. 홍콩은 그 진리대거든 시합이. 밤에 막 11시 12시까지.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지. 쟤 뭐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완전 보디빌딩이 아니니까 좀 의아해 하시다가 원래는. 그래도 이제 피트니스 시장이 넓어지는데 되게 그렇지. 확대했다고 되게 좋게 생각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시장을 그래도 우리 피지크 후배들이 열어줬구나, 약간 이렇게. 그렇지. 중요한 것은 이건 종합적인 거야. 예. 꼭 하나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시장성이 넓어졌잖아, 이게. 예. 넓어지고, 처음에는 다들, 했지만, 그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특정한 인물들이 필요한 것 같아. 맞습니다. 인물들이.
지금 요즘에는 또 안타깝게 또 그 인물들이 좀 빠지니까 약간 좀 하향 추세인 것 같고. 피지크가 민수도 이제 배우로 아예 전향을 해서 누구? 김민수. 코털. 예. 맞습니다. 큰형님께서 이렇게 약간 사람을 기억하실 때 나 이름을 잘 못 내고. 특징을 이렇게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 맞아. 그리고 맞아. 대선배가 코털 이러면 바로 해야지. 민수도 또 인상 깊었던 게 걔도 말랐었거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심사도 예전에 봤을 때고 있었는데 오. 좀 말랐던 것 같아. 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하나씩 뭘 달고 나오대. 아 영화 배우로 갔구나. 영화 배우 잘 갔다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봤다. 그 뭐지? 이게 광장입니다. 광장. 광장에서 미수 나온다고 이래 일부러 막 찾아봐 언제 나오나. 네. 진짜 안 죽더라고요. 얘가. 아니 근데 좀 연기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바디빌딩 한 만큼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렇군요. 캐릭터가 좀 있잖아. 악당으로. 캐릭터 좋아요. 캐릭터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바디빌딩 한 만큼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보디빌딩 하면 운동만 열심히 해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요즘에는 이제 분위기랑 후배들한테 지금 한마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항상 말해 그때 엘리트적인 면이 강했고 지금은 쇼잖아. 비즈니스 어떤 쇼란 말이야. 그때는 엘리트 때는 사실 어디 뭐 출연한다, 뭐 나간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 위에서 야 여기 나가 해야지만 나갔던 시절이고.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 한다고 이게 막 돌아다니면 바로 잘리는데 그 옛날에는 싸이월드 시절에 사진 찍어도 잘 못 올렸어. 안 되지. 선배들이 무슨 뭐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 깝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쉽지가 않았고 바디 프로필 찍으려면 정치전 3등 안에 드는 선배들이 항상 그 천호 바디 프로필 쇠사슬. 쇠사슬 그런 데만 인정이 됐지 요즘처럼 이제 운동 좀 해서 바디 프로필을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찍는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그때는 아니었어. 그렇지. 직업적인 선수들이 뭐 어떤 뭐 프로필보다는 뭐 야 저 새끼 저 시간에 운동이라도 하지.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정말요. 그럴 시대였어. 큰형님께서는 그럼 바디 프로필 같은 거 나 거의 나이 40 중반부터 찍었던 것 같아. 정말요? 그 레전드 몸들을 그러면 바디 프로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사진 찍는 거 싫어한다고. 그게 왜 그랬을까? 그때가 너무 좋았어서. 왜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좀 혼났거든. 눈치 보이고 진짜 그랬구나. 근데 그게 오히려 아쉬운 게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많았으면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추억의 박스 같은 게 되게 많았을 텐데 그렇지.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지. 너랑 같이 갔을 때 홍콩에 갔을 때 나는 사진 많이 안 찍었거든. 맞습니다. 애들이 찍어준 것만 갖고 있었지. 아 정말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보 올린가.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추어 올림피아가 그냥 대보에서 뽑아서 나가는 것도다. 아마추어. 같은 어떤 그거였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저를 싫어하실 수 있겠다. 나 사진이 엄청 그래서 그렇게 손지였거든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야 쟤네들은 참 좀 독특하네. 그러니까 약간 철순이 형이나 준호 형님이나 석호 형님 같은 철순이가 이게 처음에는 철순이가 인정을 못 받았던 게 이제 그런 게 강해서 그래. 개성이 강한. 전혀 다른 어떤 캐릭터잖아. 전혀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근데 철순이가 가장 큰 장점이 보면 선배들한테 잘하잖아. 진짜. 그래서 철순이를 전통 대보 출신들, 엘리트 출신들 철순이를 몰아간 사람 다 한 명이 없어. 멋있다. 처음에 쉽지 않았어. 막 그 정대용 그 형님이랑 준호 형님 막 갑자기 막 반바지 입고 춤추고 막. 나춤 안 췄어. 형님 아니시고 이제 같은 전이야? 결로 보여 그냥. 그냥 같은 결이야 그냥. 아니 닮았지. 이놈이 결을 이렇게 나눴는데 난 좋은 결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아니야 나쁜 결에만 들어가는 기분이 아니, 왜냐면은 마비까지 돼버리시니까. 마비준호. 그래. 참 기은이가 오늘 처음 저거 기은이 처음 말랐거든요. 끝나고 도망가려고.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마비준호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치. 혹시 그때 너 눈빛이 많이 이상하다 지금. 이상하게 돌아왔는 눈빛이 지금. 혹시 마비준호 썰 혹시 아시는지요? 내가 그때 듣고 잊어먹었던 것 같아. 혹시 그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설명을 한번. 적할림혈증이 와가지고. 네. 그때가 무슨 시합 준비할 때인데 내가 그때 AGP AGP 맞지 내가 준비할 그때. 그 한참 후잖아. 어떻게 보면 최근이잖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 봐야 한 3, 4년? 2년 전입니다. 2년 전, 네. 2년 전이잖아. 대회 바로
전날에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 그렇습니까? 많지. 나는 18년도 필리핀에 갔을 때 예선 끝나고 사지를 못 움직였었거든.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사지를 못 움직여. 그때 물하고 포카리랑 10리터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칼륨을 안 갖고 간 거야. 주변에 칼륨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움직이면 안 되거든. 그런데 그걸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물이나 포카리를 8리터나 10리터를 먹으면 이게 순환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다 먹었거든. 그랬더니 오후 되니까 그게 지가 싹 풀리더라고. 약간 완전히 다운이 돼. 움직일 수가 없어. 맞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다 말리는 거. 움직이고 막 그런 거 같던데. 그때는 마비 진호신 거예요. 아니 그때는 사람들이 그 정도 심한지 몰랐지. 근데 내가 이빨 물고 가만히 참고 야 포카리만 갖고 와. 그래서 그때는 마비진호라기보다도 표현을 뭘 만들자면 그냥 까딱진으로 하시죠. 까딱지 소리 까딱진으로. 예. 잘못 까딱 넘어갔으니까. 오늘 너무 어렵네요, 자리가. 아니 근데 그때 오후 되니까 진짜로 한 10리터가 넘어가니까 몸이 살 뭔가 뜨겁더라고. 이게 순환이 되는 게 느껴지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오후 본선 뛰었거든. 야, 그러고 뛰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가지고 3등 했거든. 근데 나는 준호 형님이 더 신기한 게 선배님이 뭘 말하시면 몇 년도인지를 다 알고 계셔. 와, 근데 진짜. 1세대니까 그거를 다 알고 계신 거야, 진짜로. 어떻게 저는 몰라. 저는 모르고 나 이후부터 알고. 진짜 너무 신기해요. 형님은 뭐 이런 마음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레전드 중이시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몇 분 안 되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정말 독보적인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름을 조금 얘기하셔도 되는데. 기회 있어서 편하게. 아니야 하지마. 그냥 두 분만 얘기할게요. 두 분만. 알겠습니다. 이진호 형님, 이승철 형님은 뭐 독보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기회 때 말 안 하면 한번 그래가지고 네. 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아쉬운 게 그런 자료들이 많을수록 없어. 후배들은 찾아볼 텐데. 사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요즘에 SNS에 누구더라 옛날 그거 계속 올리는 친구가 맞습니다. 네네. 그 친구 어젠가 뭐 사진을 보내주더라고. 난 미스터 아시아가 됐을 때도 사진이 없었거든. 근데 과거로 돌아가시면 사진 열심히 찍으실 거죠? 열심히 찍겠지. 영상도 열심히 찍으시고. 그게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는 무조건 찍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환 형님이 형님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야. 빗성환. 근데 그거를 볼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형님을 내가 아니까 상상이 돼. 술 드시고 달리기 하시는 모습이나 막 메가더스 하시는 모습이나 이런 게 상상이 되니까 근데 그걸 현실로 본다고 더 좋겠지. 자료가 있다면은. 혹시 메가도스라는 말이 나와서 말입니다, 큰형님. 모르겠는데 나는. 혹시 비타민 C 배갈 메가도스라는 우리 이게 그 세계대회 가서 네. 그래도 물 대신 막 이게 네. 쭉 가면 근데 그게 메가도스였구나 이름이. 여기 긴가하게 빨아먹는 거. 네네. 그거 100개를 드셨다고. 100개? 우리가 그게 한 박스에 얼마? 몇 개 들어있지? 120개 정도. 그거 다 먹어. 그냥 계속 이게 오기만 하고 그래 계속 먹는 거야. 그게. 하루? 그러니까 한 사람당 뭐 2개씩 갖고 가거나 막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그렇게 먹어. 그 맛있으니까. 이 까면 있지. 이게 까면 하나만 까는 게 아니라 쫙 이게 5개씩이 돼 있잖아. 5개인가? 돼 있어. 여기 쭉 당기면 쭉 까지거든. 그러면 톡톡 빼먹거든. 나중에 귀찮으니까 2개씩 바르고. 그렇게. 아니, 요로결석이 걸릴 것 같은데. 메가더스를. 비타민 C는 내가 다이어트 할 때 10g씩 먹거든. 10g, 15g 먹는데 그건 나눠서 말씀하시죠. 나눠서 한 번에 아니고. 하루에 그러니까 조금씩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 오히려 몸이 되게 조금 뭐랄까 좀 정화가 된 느낌이야.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먹으라 그러거든 애들한테. 그러면 10g이면 몇 미리그램? 1000ml. 만 미리. 만밀이죠? 만밀이. 맞아, 만밀이지. 만 미리에서 15,000ml 정도 먹거든. 저도 이렇게 원래 100ml가 우리나라 그 하루 권장 IDA의 100%야. 1000ml면은 1000%. 아니야, 근데 만 그때 ml면은 왜 그러냐면 1000%? 왜 그러냐면 근데 물을 또 우리가 8리터 이상 먹잖아. 그러니까 정화되면서 소변이 엄청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내가 항상 즐겨 쓰는 방법이 나는 뭐 저탄에
고수분의 비타민 C나 소변을 배출시키는 걸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컨디션을 갖다가 좀 많이 그런 걸로 많이 잡았던 것 같아. 비타민을 바로 해봐야겠다. 진짜 궁금하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애들이 닌기로 많이 맞잖아. 네네네. 그래서 나는 그게 애들을 되게 좀 현명하다고 보거든.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사실 우리가 병원 가서 닌기로 많이 나가면 저 새끼 또 뭔짓거리 하러 가냐고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아예 그런 걸 안 가. 그렇구나. 요즘 또 항산화 주사가 또 많이들 유행이니까 요즘에는 쓰니까 일단 나 무조건 뭐 병원에 무조건 맞으라 그러거든. 일주일에 2번씩. 요즘에는 무조건 뭐 내추럴이든 케미컬이든 그냥 무조건 가서 맞으라 그러거든. 혹시 만약에 그 시절 때 마비주노가 오면 혹시 1000mg 먹으면 혹시 바로 깨어날 수 있는 비타민 C하고 그거가 별개야. 그거 아니 제가 제가 응급실에서 형님 칼륨 주사 있잖아요. 그거를 14시간 맞았습니다. 14시간 맞았는데도 안 돌아와서 그 대회를 못 뛴 거거든요. 14시간? 14시간. 그때 원래 사실은 그거보다도 원래 그 물이 낫거든. 네. 물이 내가 봤을 때는 이온 음료가 포카리가가 그래서 포카리가 좀 좋은 걸 우리가 운동할 때는 게토레이 먹잖아 실질적으로. 근데 전 포카리 좋아합니다. 근데 뭐 지나고 그랬을 때 게토레이 먹으면 잘 안 풀려. 근데 이게 그러면 작년 걸렸을 때 병원에도 뭐 먹으라 그래? 포카리 마시라는. 맨날 포카리만 먹으라 그러잖아. 나 지금까지 작년 걸렸을 때 의사들하고 얘기해봤을 때 뭐 게토레이 먹으라는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파워에이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포카리가-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포카리가 아마 이온 교환 처리가 돼가지고 조금 더 흡수가 더 빠를 거야.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게토레이나 이런 것은 당이 높아가지고 떨어지는 어떤 당 충당이 좀 빠르고 아마 그게 포카리는 달면서 아마 수분이 흡수가 빠른 거 아마 내가 알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큰형님. 그 시절 때는 제로 음료 이런 거 없었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야, 그 제로가 내가 2000년도에 좀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2000년도요? 갑자기 우리 PD님이 물어보니까 헷갈리네. 제로가 언제 나왔나? 제로. 왜냐면 제로를 그때는 중요한 건 우리가 90년대나 2000년도 초까지는 나는 은퇴하기 전까지 제로 음료를 잘 안 먹었던 것 같아. 은퇴 전까지요? 은퇴하기 전까지. 근데 먹기는 먹었는데 요즘 애들 다이어트 할 때 보니까 뭐 그런 거 많이 먹대.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그거 사실 좋진 않은데. 큰일 나거든. 나는 그거 절대 못 먹게 하거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프로 애들이 그러니까 참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거 하는데 프로 애들은 요즘의 프로는 아마가 없는 프로잖아. 아마가 없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 아마가 있는 프로, 아마를 해본 프로하고 안 해본 프로하고는 되게 대화를 할 때 어쩔 때는 여기까지 올라고 눌러야 돼. 대화가 안 통하는. 안 통하는데 또 통하게끔 만들어야지 뭐 지도자니까. 그래서 요즘 아마가 없는 프로, 근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아마가 없는 프로를 상대를 해야 되잖아. 예, 근데 그것도 하나의 걸림돌인 것 같아. 애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군요. 대보에 보디빌딩이 빠지면 되나? 말도 안 되죠. 안 되지. 그래서. 기은이도 사실은 대보 마지막 무대를 멋있게 기은이는 안타까운 게 많다. 나는 얘가 사실은 머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라서 머리가 좋더라고. 진짜 좋아요. 얘는 원래 보디빌딩을 했어도 조금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어떤 올림피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긴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좀 아까운 인재 중에 하나야 바디빌딩 쪽에. 근데 보니까 얘가 지금 몸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오히려 잘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기은이가 진짜 사업적으로는 멋있게. 근데 어떻게 보면 바디빌딩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애도 대성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선수는 맞아. 아, 영광입니다. 근데 트로피를 던지고. 예, 제가 그 마지막 근데 누구나 나 이해는 해. 비슷한 것도 있으면 있지 그래. 선배님께서는 단상 올라갔다가 이러고 가셨어요. 그러다 이해는 해. 와, 선배 물고 들어가냐? 어디 선배님 거의 물고 들어가? 와, 저 정도면 거의 천창이도 아니고 뭐야 저거? 물귀신. 아이 또 선배님께서 그렇군요. 재밌게 알아가셔가지고 그렇군요. 예. 뭐 트로피 많이들 옛날 던지고 그랬지. 근데 그게 또 지나면 또 후회해. 좀 지나면은 나도 그랬어. 나도 좀 무대 내려오면 화가 나서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좀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 근데 기은이는 돌아가도 다시 던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절대적인 챔피언이었으니까 그러겠지.
절대적인 챔피언. 아름다운 포장 감사합니다. 예. 절대적인 이게 주변에서 100명이다 챔피언인 거야. 단 한 명도 없이. 진짜. 아, 이렇게 후배들을 챙겨주신다니까. 진짜. 저도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나마 좀 마음 편한데. 지금 말하잖아. 잘못된 거 반성하겠습니다. 알아요 하고 그럼 된 거지. 반성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선배님의 역사를 다시 아니. 들어가려고. 역사를 다시 최승현 한번 선배님은 끌어들이고. 준호 형님도 있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그 뒤에서 제가 봤는데. 아니 언제 한번 너 되게 왜곡이 많이 되는 거야. 잘 얘기해. 오늘 술 안 먹었는데. 아 술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나 언제? 얘기 좀 해줘. 궁금해 진짜. 그 제 기억으로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랬던 게 저 기억이 나요. 단 한 번도 없어. 아 이렇게 하신다고? 한 번도 없어. 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트로피 던진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내가 대회를 1등을 못한 게 기훈이가 본 적이 있을 텐가? 그럼 그때 있었어요. 일반부터 이때. 일반 그러니까 내가 2014년 5년 이후로는 1등 말고 국내에서 대회 뛴 적이 없어. 와. 국내 대회 뛴 적이 없습니다. 국내 대회를. 다 1등 말씀. 제가 잘못했습니다. 트로피 던진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해외 대회만 나갔으니까요. 미국 2014년부터 미국 대회만 뛰었어. 미국은 홍콩, 중국 이렇게만 뛰었지. 인도. 네가 인도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인도는 못 갔습니다. 아니 얼굴 인도상. 그건 나 남았을 때인데. 그렇죠. 안 왔으니까. 근데 진짜 기훈이가요, 형님. 어제부터 와서 기다린 거 혹시 아십니까? 나 아까 들었어. 아까. 아니 너무 긴장돼서 안 되겠다고 갑자기 금요일날 출발을 했어요. 차 타고 5시간 운전해서.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이게 막 마음은 자주 오고 싶어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핑계지만 근데 어제 오지 그래서 혼자 다 외롭게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같이 주무실 걸 그랬나봐요. 같이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아니다. 있는. 저기 매트에서 자면 된다. 아니 저는 같이 기훈아 저기가 어딘지 알아? 정수영님과 영범이 형님이 술에 맞습니다. 취해서 아, 정신대가 잠들어버린. 저기야? 진짜 어제 왔으면 어제는 술 한잔 가볍게라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승철이가 갑자기 연락이 왔고 아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갑자기 연락이 왔고. 그렇구나. 또 승철이 형님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또 몰랐었던. 저는 아침 호텔에서 밥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큰 사람이 샌드위치를 두고 계셔가지고 저 사람은 뭐지? 이랬는데 이승철 선배님이신 거예요. 같은 호텔에 약속을 안 했어요. 진짜?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둘 다 아침 7시에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보디빌더.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해서 샌드위치 먹고 갑자기 이진호 선배님이 좀 더 가신다고. 저도 갑니다. 근데 이 새끼 되게 좋은 것만 얘기해. 나 아까 우리한테는 나 식빵 저렇게 안 먹고 싶었는데. 승철이 와가지고 승철이 형님이. 또 친절하게 또 그 뭐야 식빵 굽는 또 방법을 또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다 그 상급 노하우인데. 네. 그래서 버튼 누르고 이렇게 구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렇게 안 먹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계란을 2개 먹고 싶었는데 3개 먹으라 그래가지고 되게 또 뒤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더 선배 묵 들어가듯이. 네. 말씀이 나와서 말입니다, 형님. 혹시 승철이 형님과의 근데 중요한 것은 친분이라 하면 안 되지. 그 약간 보디빌딩의 가족이라고 해야지. 이건 친분하고 이게 바디빌딩의 하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가족이라고 봐야지. 바디빌딩의 가족.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대한민국에 항상 얘기를 하면 승철이 얘기를 하거든. 지금도 승철이 얘기를 하고 뭐 오늘 아침에도 승철이 얘기를 하고. 와. 아까 지금 내가 올해도 몇 살이니? 그랬을 때 9이라 그러잖아. 예. 9. 쟤는 좀 다른 것 같아, 걔는. 그때 큰형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로는 우리나라의 이 헤비급에서는 절대 이승철을 뛰어넘을 수 앞으로는 없는 절대적으로는 안 나오지. 아마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나올 수는 있어. 거기는 워낙에 인종 자체가 많이 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혼혈 아니고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 근데 진짜 승철이 형님의 이런 커리어. 오늘까지 봐서 운동을 봤을 때 분명히 얼마 전에 봤을 때하고 또 다른데. 근데 그거 뭐 얼마 전에 봤을 때는 운동을 좀 이제 컨디션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쉬고 있었거든. 예. 쉰 상태의 몸에서 조금 요즘에 다 뭐 관리를 하는데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하고. 볼 때마다. 진짜. 제가 3주 전에 뵀을 때 자기 좀 관리하신다고 그 운동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말라 보이셨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이만해 보이시더라고 또. 정말 아 약간 운동하는 걸 봤는데 진짜 경이로워. 진짜로. 그냥 신기해요. 아니 60
덤벨 플라이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60이 아니고 60파운드겠지. 아니야, 60파운드일 거야. 60kg는 너무 많이 갔는데 아니 하시는 60kg는 로니 콜만도 60kg 플라이를 아니, 안 했을 것 아니 같은데. 하기는 하는데 논의는 하긴 하는데 승철이는 그렇게 고중량을 갖다 안 잡거든. 그런 거 60파운드. 30kg도 거든요. 저 처음 운동했을 때 딱 뭐야 이거 스매스 머신 한 다음에 그 덤벨 30kg 두 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플라이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저 형님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면 되겠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하다가 안 올라오면 프레스로 그냥 프레스, 밀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플라이 프레스. 플라이 프레스로. 그냥. 레전드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운동을 다 해봤는데 형님만 제가 또 운동을 못 나중에 해봤거든요. 한번 와서 네. 내가 시켜줄게. 네, 정말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그 선수도 등을 시켜야 되잖아. 하체부터 시작해야 하체부터 시작해야 되나? 피지컬 하체가 안 해야 됩니다. 기현아 살려줘. 저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오늘 저는 서주성 선수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그것도 물어봤어요. 야외에서 포징을 왜 잡았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는 또 그게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야외? 야외 여기가 뭐. 야외에서 길바닥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게 또 얼마 전에 뭐 조금 원래 그게 유행했어. 원래는. 원래. 그러니까 보니까 야외 촬영도 보니까 유행하던데. 어떤 컨셉이 보니까. 선배님 수중 촬영까지 선배님 좀 리스펙하는 게 뭐냐면 진짜 멋있어요. 그 밑에 있는 운동을 시작한 친구들이 막 버거팸, 뭐 행보관 이런 걸 하시는데 행정버겁관. 행정버겁관. 근데 선배님이 그거 듣고 야 니네가 좋아하면 난 재밌어 이렇게 하고 이게 그냥 넘기는 걸 보고 사실은 진짜.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 와. 그게. 그래서 아마 좀 후배들도 더 좀 편하게 찾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시대가 잘 타고났다. 맞아요. 이렇게 정말. 형님이 편하게 대해주신 것도 시대가 잘 타고나서 그런 거야.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아가봐. 근데 중요한 건 또 그때는 그때만의 낭만이 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뭔가 또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 혹시 그 시절이라 하시면 큰형님께서 20대 어디 뭐냐 군대 갔다 와서 와. 그때 뭐 그때구나. 그때 다이어트 비법을 알기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그렇지. 했었던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밖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혹시 무릎 꿇고 배우신 노하우는 뭐였나요? 어? 좀 궁금합니다. 어떤 무염. 끝인가요? 무염하고 예. 그때 빵 먹고 있거든 우리. 예. 식빵을 먹을 때 테두리를 먹지 마라. 야채. 테두리. 둘이 와. 근데 그게 맞잖아. 식빵을 구우면은 테두리에 어떤 안 좋은 게 칼로리가 더 부니까. 그리고 야채. 그래 닭가슴살. 무릎을 꿇고 배우신 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최고지. 지식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 무릎 꿇고 배우셨던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 시스템이 최고였으니까 지금의 어떤 시스템에 뭔가 있으면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뭔가 배우는데 요즘에는 돈 주고 배워야 되지만 그때는 그냥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선배님 무릎 꿇으셨는데 무릎에 그 값어치를 생각. 근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것 같아. 당연한 거. 근데 큰형님 제가 듣기로는 정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때는 가방을 서로 공유를 하는 게 금기시되어 있었던 시대라고. 자기 거 아마 도시락 가방 뭐 그런 것 때문일 거야. 그다음에 보충제라든가 뭐 자기. 그래서 나는 시합 때 가방도 잘 잊어먹었거든. 가방 누가 혹시 훔쳐간 거 아닐까? 그러니까 훔쳐 이진호 가방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뭐 먹나? 뭐 먹나? 아니 그 펌핑하고 있으면 그래서 시합장에 작은 가방 갖고 가거든 일부러. 딱 시합 때 필요한 것만. 근데 그 속에 이제 가장 이제 속상한 게 지갑이 없어지고 핸드폰이 없어지고 다시 다 해야 되잖아. 사야 그거 되니까. 귀찮은 거야. 그게 제일 신분증 다시 찾는 게. 그 짜증이 확 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막 그거 하지 막 찾으려고 막 난리지 막. 그래서 모 선배께서는 그 비밀번호 걸려 있는 캐리어에 끌고 다니셨다고 들었어. 그건 모르겠어. 그래요. 그 사람 참 독특하네. 근데 시합장에 다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나는 항상 먹을 거만 사고 그 다음에 시합 때 필요한 거 뭐 장비만 갖고 가거든.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서로 이렇게 편하게 그때는 말 그대로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잖아. 그게 아마 인터넷 없는 시절일 거야. 인터넷 없는 시절에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말하잖아. 엘리트는 돈에 또 연관돼 있잖아. 실업팀에 성적에 잘못하면 잘리잖아.
성적이 안 나오면. 특히나 대구는 그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유할 이유도 없어 서로. 왜 없냐면 서로 다 자기 해보니까. 잘난 맛에 사는 건데. 뭐 없으면 부족하면 그거 있잖아 그거 줘봐요 하고. 또 알면서 또 말 안 한다면서. 그냥 직선적으로 말을 하거든 나는. 형 알면서 왜 말을 하니까 줘봐야 돼. 잠깐만, 형님 지금 피부를 위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페이스 리퍼블릭의 실링 사일링 엑스이드 우와. 클렌저를 쓰려고 하지. 그렇군요. 그렇지. 헬스장은 땀 모공이 그렇지, 모공이 커져. 그래서 그 모공을 좁히기 위해서 한다. 얘들아. 그렇군요. 그렇지. 서브 사일링 엑스이드 클렌저. 우와, 이게 바로 잘생긴 남자들은 다 쓴다는. 그렇지. 네. 자, 자, 얼만큼 짜야 되죠? 이 정도만 짜면 돼. 그렇군요. 이만큼 짠 다음에 네. 따라라라. 또 자신 있게 위아래로 손 바닥을 써. 손 바닥을 쓰지 말고. 모공이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지. 모공이 얘들아 좁아진다. 이렇게 한 번씩 문대주고 우와, 얼굴이 이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있나? 깨끗해진다 얘들아. 깨끗해지는 거야. 그렇지. 피부가 벌써 맑아진 것 같아. 페이스 리퍼블릭의 셀링 엑시드 클렌저다. 그렇지. 혹시 수중 촬영은 그거는 어떤 그거 계기로? 내가 그때 당시 수중 촬영 유행이었는데 아 맞아. 그때 잠시 좀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거든. 네. 뭐 근데 저기서 내가 포즈를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원래 내가 물을 좋아하거든. 물을 그래서 수 휘트니스. 물이 내가 없다 그랬잖아. 없어서 수고. 그래서 사지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수고. 근데 뭐 또 수영은 못해. 그러니까 자명을 좀 하거든. 자명이요? 근데 물 속에서 포즈를 한번 잡아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작가님이 자기가 필름 수중 잡는 사람 중에 가장 빨리 끝났대.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팬티 하나 갖고 왔거든. 장비가 필요 없고 일단. 아니 다른 사람들은 여자들이 한복 막 들고 힘들어. 나는 팬티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촬영만 하고 왔거든. 그렇구나. 진짜 사진이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그 가르치는 제자가 그 수준 촬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전년도에. 걔는 멋쟁이지. 큰 형님께서 대회를 더 나가셔도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요즘에 한 번씩 우리 애들 운동시키는 거 시켰을 때, 아유, 저렇게밖에 못하지? 한 2년 쉬니까 간질간질해. 그래서 이쪽 다리가 만약에 안 아팠으면 아마 내가 시합을 다시 뛴다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돼. 요즘 애들 운동한 것보다 막 답답하거든. 요즘 애들이 확실히 내성이 약해. 내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체육활동의 그 세대하고 아닌 세대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시키면, 그래 요즘에는 바벨로 인클라인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시켜. 요즘 애들이 우리 때하고 다르게 운동을 잘해도 못해도 어깨 아픈 건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뭐 관절 아픈 게. 근데 계속 내가 관찰을 해보거든. 운동을 잘하는데 왜 아프다 그러지? 본인 과부하 중량을 갖다가 이게 잘 못 견디고 이게 깔짝이만 잘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업을 할 때 다시 풀 동작을 다시 시키거든. 나도 깔짝이를 시켰다가 어느 한계점에 가면 애들이 거의 주저앉아 못 일어나고 못 이겨내.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이게 다시 원점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동작을 다시 이제 또 가르치고 그러거든. 혹시 그게 요즘 맞으면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근데 그런 좀- 것도 전신력도 약하고 몸에서 너 체육 했었니? 맞지? 우리 세대 때는 일주일이면 뭐 하루 4시간에서 7시간인가? 뭐 의무적으로 체육 활동을 했을 거야. 그냥 많이 뛰어다니고 막 체육. 요즘에는 뛰지도 못하게 해요. 축구도 못하게 요즘에는 해요. 아마 운동장도 없잖아. 요즘에는요 축구를 하면 누가 비교해야 된다. 비교된다고 축구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문제지. 그러니까 애들이 잘 먹고 하니까 발육 상태는 좋은데 관절도 약하고 그런 거 같아. 근데 그 애들이 운동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아서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만 하면 아파. 그래서 여기 그 내추럴 애들도 보면 전부 다 주사 맞고 다녀 병원 가서. 요즘 애들이 그래. 주사요. 아프니까. 아프니까. 욕심은 있고.
그렇더라. 그래서 야 구중량급 그렇게 아프면 니는 운동하지 마라 그러거든 내가. 왜냐면 큰 형님께서는 스쿼트 100세트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 100세트 또 아전시킨다. 100세트 아십니까? 100세트.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그냥 쭉 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 누가 댓글로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 있던데 헬스장에 들어왔을 때 이진호가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진호가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 그게 운동이 나- 끝나고 봤는데 이진호가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이진호가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 스쿼트를 많이 하긴 했었지. 스쿼트를 많이 하긴 했었고 뭐 그만큼 스쿼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젊은 친구들 이번에 뭐 2학번에 뭐 1탄 찍고 2탄 지금 2탄 뭐 시간이 얼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 짧은 시간에도 새로운 선수들 새로운 그 헬창으로 와서 운동할 때 계속 나는 요즘에는 관찰을 많이 하거든. 예. 요즘 아이들의 좀 이게 그 뭐랄까 관찰을 먼저 하고 시켜야 돼. 예. 근데 약해. 그게 그 정신력이나 정신력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운동의 어떤 과부하를 버틸 수 있는 과부하를. 그게 많이 약해.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그 데이터를 또 뽑아야 되니까 계속 관찰하거든. 요즘에는 내추럴 선수들을 특히. 내추럴 선수들을요. 와. 네, 결론은 약하다. 관절 인대도 약하고 뼈도 약하고. 뼈도 약하고. 근데 진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사실 누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를 평가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운동의 방향성을 좀 다들 잘못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차지를 하더라고. 요즘에 뭐 다들 아직까지 보면은 이제 운동을 잘했던 사람들, 예. 그다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멋있가고 깔짝대고 편하게 운동하니까 또 그거 따라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너무 다양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본인한테 맞는 이런 어깨 운동들을 갖다가 요즘 케미컬을 선수들이 운동하는 그 방법의 형식과 내추럴이 운동하는 형식과 방식은 운동 방향은 같지만 다르거든. 각도라든가 이런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케미컬은 당연히 좀만 해도 뭐가 잘 되잖아 우리가. 근데 내추럴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나는 여기는 철저하게 내추럴은 무조건 동작이 커야 돼. 그다음에 뭐 이렇게 프로 애들을 뭐 이렇게 케미컬 애들은 거기 동작에 이제 그 근육이 잘 발달된 부위하고 더디게 발달된 부위하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시키는 거고. 그렇구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구조적으로. 다를 수라고 하면 안 돼. 운동은 같이 하는데. 운동은 같이 하는데. 케미컬 쓰는 애들의 장점과 단점을 근육을 그걸로 이제 시켜야 되는 거지. 큰형님께서 그때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내추럴을 먼저 지향을 하고 당연하지. 정점을 그래서, 찍고 그렇지, 가라. 너네는 그래. 너무 빠르다. 이렇게. 그래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그냥 바로 프로로 가는 애들하고. 그것도 아마를 겪고 그 속이 포함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바로 아마 없이 프로로 이 관절이 틀려 관절이. 관절이. 우리가 기린님 그 격투기 하니까 알 거 아니야. 때려본 사람은 맞을 줄 모르니까 맞으면은 바로 자빠지거든. 격투기도 맞으면서 때려야지만이 잘하거든. 아픔이 잘 잘하는 거야. 아픔이 있어야. 아픔 없이 뭐 잘하는 애들은 내가 봤을 때 빨리 무너지더라고. 요즘 이렇게 바로 프로로 가는 애들이 보면 겉멋만 들어가지고 내가 낸데 하고만 그렇지만 내가 딱 봐 쟤는 한 3년 갈 거야. 딱 3년이야. 왜 어떤 그게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될 게 없잖아. 뭐 지 몸도 그렇고. 큰형님께서 저번에 박재훈 서주성은 된장이고 묵은지고 나머지는 뷔페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게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많은 경험으로 다져져서 이제 막 묵은지라고 하신 거고. 근데 그 적군이 아니 아무리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이거 같아서. 악플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재훈이도 보면은 운동을 잘해. 프리에이트를 어떤 사회가 잘해. 근데 재훈이가 한 번씩 팡팡 튀기게 해서 고중량을 팡팡 튀긴 거 그걸
사실 재훈이만 할 수 있는 어떤 그 퍼포먼스를 갖다가 내추럴 애들이 따라한단 말이야. 중요한 건. 그래서 애들이 많이 다치고 많이 아파. 근데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재훈이도 해주면 좋지. 내가 주성이한테는 항상 그런 거든. 그런 말을 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좋은데 이제 얘들 둘이는 기본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기본이. 구수하니. 쉽게 말하면. 나머지 애들은 그게 아니라 주워 듣는 거 가지고 많은 거잖아. 그런 의미군요. 댓글에서 말을 잘해야 돼. 예. 여기 좀 지금 약간 살짝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번에 갑자기 준호 형님 말을 안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나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호 형님께서 큰 형님께서 저번에 그 부패라고 하셔서 나는 그 부패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비패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정하려고. 비패. 그래서 우리 때는 내가 얘들한테 뭐라 했거든. 부패. 우리가 그렇잖아. 비패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고 부패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어. 아, 부패라고요? 못 봤어? 못 봤습니다. 단어가 비패라고 적혀 있는 데고 옛날에 부패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었어. 요즘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큰형님께서 이게 제가 잘못 오해한 건데 그때 된장 묵은지를 하셔서 잘 숙성이 되고 나머지는 부패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사실 위험한 놈이네, 네가. 어디 그 말도 맞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맞긴 한 나는 것 그래서 부패라고 하신 건 줄 알고 여기서 그랬는데 말 잘해야 된다. 그래도 편집 말고. 저는 지금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라 부패의 그 의미가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운동선수들을 보면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좀 이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 아직은 젊은데 너무 유행을 취행하는 아이들 있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 기준도 좀 중요한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근육을 봤단 말이야. 진짜. 근육을 보면 근육은 노력에 의한 결과물에 어떤 게 표가 나죠. 요즘에는 뭐지? 체형이고 볼륨을 좀 많이 보니까 굳이 애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하려고 해. 그냥 뭐 볼륨은 내가 시켜보니까 골격 좋은 애들 있잖아. 머신 갖고 있잖아. 주동근만 그냥 사용해도 애들이 엠모신 나오더라고. 그게 근육이 비어있어서 그렇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몸은 성적이 좀 나와.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와, 나도 어쩔 때는. 큰형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밀도가 아니라 밀도가 그렇지. 지금 우리 현재 올림피아 때도 보면은 탑클래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애가 챔피언이잖아. 내 눈에는 그래. 그렇죠. 내 눈에는 그냥 나는 내 눈에는 걔가 챔피언으로 안 보이거든. 나는 지금 챔피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리고 오히려 옛날에 좀 정보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더 겁을 냈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좀 조심했던 것들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지금 요즘에는 야 쟤도 그렇게 한대.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정보는 많아졌는데 좀 위험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아. 위험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차가 없을 때는 차가 한두 대 있을 때는 차 보고 막 피해 다녔잖아. 지금 차 사람들이 피해 다니냐고. 비슷한 것 같아. 차가 너무 이제 박으면 내가 돈 받는다는 걸 아니까 맞아 안 피하잖아.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요즘 애들이 근데 좀 그래요. 옛날에 뭐 하나 먹으려고 해도 이거 진짜 먹어도 되나? 이거 진짜 되는 건가? 뭐 경희대 김치? 아니지만 이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친구가 이거 먹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근거는 없어. 제가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이제 해서 오히려 저변 확대가 많이 된 건 있지만 그래서 오는 좀 그 부작용이나 후폭풍들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야. 그래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로 볼 때하고 이게 요즘 비즈니스 쇼로 볼 때하고 다 바뀐 것 같아. 심판도 완전히 바뀌었어. 심판도. 그러니까 심판 아무나 봐봐 보는 게 심판 이게 또 그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 심판도. 아무나 보는 게 이거 바디빌딩 심판이거든.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프로 심사위원들이 프로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그게 이제 문화가 좀 그 문화 차이야. 문화 차이. 문화 차이. 우리는 스포츠로 보면 스포츠를 전문적인 하는 사람이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게 스포츠가 아니고 그거 쇼적인 거니까 뭔가 다른 거지. 꼭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미인대회 뽑을 때 심사위원들 보면은 아저씨. 이해하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룰이 그렇다면 따라가야 되지. 왜 우리가 이쪽에서 살려면. 나도 요즘에 가는 게 여기 보는 게 조금 이게 정말 이해를 하는 게 말을 정정 이해를 해. 왜 이건 그냥 쇼니까 그래 뭐
너도 보고 아무나 보면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스포츠로 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어떤 심사 기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게 비즈니스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도 상품성 있는 비즈니스로 가는 거야. 정말 그 근육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게 크게 그러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인기가 더 없어지는 것 같아. 인기가. 이게 인기가 몸에 매력이 없잖아. 나 요즘에 시합을 보면 몸에 매력 있는 선수 찾기가 힘든 것 같은데. 나의 기준점에서는. 큰 형님께서는 뭔가 뭐 특출난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게 뭐 비즈니스 요즘에 뭐 시대의 어떤 흐름이니까 또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뭐 애들을 가르치고 나도 먹고 살고 지금도 먹고 살고. 와 진짜 시대가 변하면서 이 보는 관점도 변하는 건가 봐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걸 따라간 사람이고 못 따라간 사람이 있는데 따라가야지만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시장에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 시장에 오고 시골 가서 농사 짓다면 그건 내가 항상 옛날에 했던 그것만 고집해서 그렇게 막혀 있겠지. 그냥 옛날 기준점, 야, 그게 무슨 몸이야? 이게 몸이지. 근데 지금은 인정은 못하지만 그게 몸이니까 얘들도 혼동이 온다니까. 그렇게 저렇게 만들어줘야 되나? 하지만 기본은 하고 넘어가라. 기본은 하고 넘어. 이런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잖아. 왜냐면은 이진호라는 선수의 커리어가 엄청난데 그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바꾸고 레슨생들을 계속 이게 바꿔서 지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열려 있는 마인드인데. 근데 그거 더 무서운 거는 둘 다 아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거 둘 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진짜. 없이 스포츠일 때랑 지금 쇼일 때랑 이 비교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몸을 구분할 수 있는 자체도 내 눈에도 아직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거지. 아니야,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요즘에 많이들 하대. 옛날 빌드하고 요즘 빌드하고. 비교하는 거. 그래서 또 그러게 놓고 보면 요즘 빌드 애들이 좀 좋아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냥 간사한 거야. 요즘 애들이 다 몸이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죄송한데 직접 봐야 됩니다. 그렇지. 그때는 맞아. 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선수는 직관을 해서 몸을 비교해야 그게 확실한 비교가 되지 영상 사진으로 비교하면은 절대 그게 비교가 안 나. 그래서 150% 인정. 네. 만약 그래서 스포츠일 때 그 몸이랑 지금 선수 몸이랑 만약에 직관으로 봤으면은 상당히 비교가 됐을 거야. 정말로. 그건 인정. 저도 올림피아 선수 실제로 봤는데 근육을 그냥 이 껍질을 랩으로 씌워놓은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봤는데 욕이 나와. 그러니까 와 이런 감탄사를 넘어서 죄송합니다. 와 씨, 이런 나오지. 진짜 이렇게 돼. 진짜 이게 못 본 사람은 말을 못 해. 그렇구나. 그 정도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 난 더 충격이었던 게 형님은 진짜 이해하실 것 같은데 나는 올림피아가 더 충격받은 무대가 인도 대회였어. 아마추어. 인도요? 왜냐면은 코리아가 K잖아. 그러면 쿠웨이트랑 이란 사이야. 딱 최전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잰단 말이야. 그거를 하나 있는데 갑자기 뭐 승철이 형 같은 분이 한 8명이 지나가. 뭐지? 봤는데 그쪽 사람인 거야. 근데 올림피아는 쇼잖아. 그래서 막 이러고 몸을 좀 인정하겠어. 근데 내가 직관에서 봤는데 그 쿠웨이트 이란의 근질이랑 걔네들은 낙엽이야. 낙엽 그냥. 낙엽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는 거야. 올림피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르르 지나간다고. 대단하다, 우르르. 진짜. 나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 내가. 그게 올림피아 갔다 온 후야. 나 올림피아 갔다 온 다음 연도인데 와 진짜 충격이야. 대단하다 진짜. 야, 그러니까 옛날에 골드짐을 가면 지금은 이 짐이 그냥 막 흩어져 있잖아. 휘트니스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도 시장도 짐이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거야. 아마 로니 콜먼이 8번 우승했나? 네. 로니 콜먼이 8번 우승하고 그 다음에 누가 했지? 제이 커틀러가 4회인가. 제이 커틀러 말고 그 다음에 필리스. 6번? 7번? 딱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보면 LA 골드짐하고 라스베가스잖아. 옛날 라스베가스는 그 짐이 있긴 있어도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없었단 말이야. LA에서도 옮겨간 거란 말이야. 그쪽.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LA 골드짐에만 몰려 있었죠. 모든 선수가 다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 때마다 난 신기한 게 뭐냐면 시합 준비하는 사람하고 비시즌하고 너무 극과 극인 거지. 쉽게 말하면 호주의 그 누구지? 내가 그때도 말한 것 같은데. 아니 호주의 그 작은 리프리스. 리프리스 물통 숨도 못 쉬고 이렇게 걸어가고 스쿼트도 못하고 레그프레스 까짝까짝 넣고 끝내고. 배 나오신 그분. 근데 또 반면에 플렉스 힐러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보고 있으면 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진짜. 이게 몸이 좋은 걸 떠나서 그냥 몸이 아름다워 플렉스 힐러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냥 오히려 이게 시합장에서 너희는 시합장이라고 하잖아. 나는 근데 사실 그때 시합장에서도 봤지만 체육관에서 짐에서 운동하는 모습 보면은 더 신기해 또 그게.
영범이 형이 본인이 플렉스 휠러 닮았다고 얘기를. 영범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아 종아리가? 네, 종아리, 몸이. 아 종아리가 네. 프렉실로 종아리가 제일로 예쁘거든. 종아리. 그 얘기를 했나 보다. 아 엮어봐봐 잠깐. 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디빌더가 플렉스힐러거든요. 영범이 형도 플렉스 휠러 제일 좋아. 너무 이쁘니까 몸이.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제 그게 닮아간다라고 이제 느끼겠지. 그래서 본인이 그런다면 인정해줘야지. 본인이 그런다면. 혹시 큰 형님께서 가장 선망했었던 외국 보디빌더가 누구였나요? 나는 내 체형 내가 그때도 말 안 해. 나는 리치 가스파리를 보고 운동을 했거든. 내가 그 사람이 체형이 안 좋아. 어깨 좁고 나도 그렇거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욕할 수도 있어. 그 사람 들었으면 인정 못할 수도 있어. 왜 올림피아 2등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분 사진을 걸어놓고 운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해보자. 그 사람도 뒷다리 갈라지고 뭐하고. 근데 사실 형님께서 항상 체형미가 안 좋다고 하시는 안 좋지. 그 시절 근질은 진짜 이진호 큰형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야. 확실히 올림피아가 쇼라는 거랑 좀 동의를 하는 더 부분이 일단 심사위원석이 올림피아가 진짜 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육안으로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멀어.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호텔 조명을 그렇게 쏘니까. 그러니까 딱 세 개 대회가 그렇거든. 일본이랑 그리고 그 피츠버그 프로쇼인가? 그거랑 그 올림피아만 딱 그 규격이 엄청 멀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근질이 다 보인다. 그건 진짜 아닐 것 같아. 네, 전체적인 그 조화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올림피아에서 스타들은 괴물 같은 사람이 아직 인정받는 것 같아. 진짜. 가까이서 보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크게 괴를 다 볼 텐데 진짜 멀다니까. 볼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괴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더 1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멀리서 봐도 딱 특출나게 보여야 되니까 좀 그런. 그러니까 212까지는 엑스포에서 예선전을 뛰어. 엑스포에서. 완전 코앞에서 뛰어. 근데 헤비급은 바로 그냥 호텔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요? 아예 달라 그게. 큰형님께서 지금 시대 사람이면 좀 아니다. 그것은. 근데 우린 궁금하지. 진짜. 우리 진짜 궁금하지. 너무 보고 싶어. 아니, 보고 싶긴 해. 예전에 내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조금 빨리 넘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또 지금은 생각해 보면 나는 동양인을 알아. 나는 이 운동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답이 없는 운동이야. 근데 몸은 답이 있는 것 같아. 동양인한테는. 한계가. 케미컬의 동양인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 동양인의 한계는. 그래서 그건 절대적으로 넘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욕심을 내서 넘어설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하고 같이 웃으면서 이걸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은퇴라는 게 저는 보디빌딩 선수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가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대에서 은퇴하는 거지. 저명을 갖다가 안 받는 거고. 근데 이것도 멋있는 게 은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그게 없으면은 커리어가 없으면은 은퇴라고도 안 쳐주거든 솔직히. 맞잖아. 은퇴라고 표현했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리고 그 은퇴라는 거를 내가 이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까지 근데 너무 빨리 했구나 너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가 봐도 은퇴라고 생각을 안 해. 저 새끼 운동 그만뒀구나. 갑자기 일로 가서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도 기훈이한테 기훈이는 시합 안 뛰냐? 정말요?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넌 막 이게 불타오르고 그러지 않아? 옛날에는 시합을 안 나간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아까 형님 말씀하신 그런 시합을 보면 인터넷으로만 봐도 와 죽인다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운동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리고 밥 그냥 김치찌개 먹는 게 더 행복하고 그러니까 행복을 좀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행복을. 개인적으로. 도파민 중독자. 그치. 머리가 이게 천재야. 얘가. 그냥 돈을 벌잖아. 저는 반대로 저 딱 그 사업 시작하면서 3년 동안 대회를 쳤거든요. 쉬면서 막 저는 돈을 막 벌고 있으니까 안 뛸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티가 났나 봐요. 주변 동생들한테는 형 대회 뛰어 이제 뛰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3년 쉬고 대회를 바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막 끌어오르는 거. 아직 젊어서 그래. 네가 좀 덜 아프고. 너무 현실적인 조언이네. 현실적인 조언. 아직 네가 그때 당시에는 덜 아프고 젊어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아프면 엄청 갈등이 때려.
나는 지금도 있잖아. 뭐 센터라도 그거 잘하고 있잖아. 그럼 얘들 하지 말라 그래. 진짜로 그래. 센터하고 돈 많이 벌잖아. 그만해 이제. 돈 벌어. 근데 전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에 40대 말씀하셨잖아요 방송에서 이제 제가 이제 42이거든요. 그래서 전 아직 대회를 좀 더 뛰고 싶거든요. 뛰어도 돼. 근데 네 명이 짧아지겠지. 아 명이 짧아. 근데 준호 형님은 왜 3년 만에 뜨거워졌을지 조금 알 것 같은 게 진짜 피지크 1세대야. 그러니까 약간 선구자라는 느낌이 본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진짜 인정을 하거든. 그쵸. 왜냐면 피지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인식이 사실 좋지 않았잖아요. 안 좋았지. 근데 이제 그걸 너 하고 같은 애들 때문에 안 좋았지. 맞아. 인정할게요. 예, 맞아요. 아니죠 형. 영범이 형 같은 사람. 영범이 형은 웃긴 게 뭐냐면 영범이 형이 피지크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지목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딱 그 사람은 이렇게 나야. 왜냐면은 2015년 16년도에 국가대표가 돼서 프로를 따내 나밖에 없거든. 나잖아. 형님이 피지크 나올 때마다 맨날 얘기하시는데 잘 들어봤는데 나야. 너무 난 거야. 진짜. 진짜 웃겼어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피지크가 사실 저는 이제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 피트니스 시장 연 거는 피지크잖아. 그런 자부심은 좀 있지. 그런 자부심이 충분히. 그리고 난 스포츠 모델도 진짜 한몫한 것 같아. 맞아. 엄청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거야 스포츠 모델. 맞습니다. 스포츠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그다음 피지크는 전체적으로 하향세 갔을 때 뭔가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조 웨이더가 벤 웨이더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생긴 거죠. 다 일반인 생긴 거잖아. 유입을 위해서. 맞지. 그러니까 협회가 고립되고 보수적인 데에서 뭔가 새로운 걸 뭔가 해서 좀 창조적으로 뭔가 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떨어진 거야 스폰이. 그렇죠. 맞아. 맞습니다. 조 웨이더 벤 웨이더 때까지만 해도 빵빵했죠. 그게 스포츠로 되니까 올림픽 계획까지 어떻게 여보려고 노력을 했거든. 그때는 막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미국 프로한테 미국 프로도. 유럽에 있는 좋은 제목을 데려다가 아놀드도 그런 아놀드, 맞아. 아놀드도 아놀드가, 그랬고 호주에서. 그거는 내가 알기로 70년대까지 그랬던 것 같아. 70년대 때 그 베네이더 조 웨이더고 그 두 분이서 유럽이나 동유럽 쪽에서 좋은 제목을 미국에다가 가서 시민권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게 가장 혜택 본 게 아놀드지 뭐. 아놀드가 그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뭐 저기 보면은 그다음에 피지크 선수들도 몇 명 그 보충제 회사에서 유비해 오잖아. 그 내가 알기로 올림피아 한 번 했던 여기 어디 출신 근데 거기는 뭐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왔다는 것 같은데. 가족까지요? 근데 그 보니까 그때 나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계약서 자체에 시합을 갖다 뭘 뛰어야 되는 거 몇 번 뛰어야 되는 거. 거기 그것까지 돼 있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일본에 갔을 때 올림피아가 그때 나왔는데 몸이 없는데도 피지크 1등을 했었거든. 시합을 너무 많이 뛰잖아. 몸이 상했구나. 그래. 근데 시합 때 가족을 다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올림피아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스폰서 회사에서 그 쓸만한 제목이면 데리고 오는데 가족까지 다 같이 데리고 온 걸로 알고. 그러니까 아예 스폰을 진짜 막 전세하듯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 보니까는 내가 봤을 때 그 노예 같던데. 계약서. 계약서가 나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약의 가장 큰 덕목이 내가 놀랬던 게 시합의 조건이야. 근데 우리가 알잖아. 캠프는 시합을 그렇게 많이 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야 이게 참 좀 그렇더라고 그때 당시. 돈을 얼마나 줬길래 그런 계약을. 그 사람들한테는 돈보다도 미국에서 미국 생활하는 게 진짜 크지. 엄청난 거잖아. 이제 피지크 후배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 후배 사업을 이렇게 일찍 시작해서 좀 큰 성공을. 나는 이걸 박수 쳐줘.
내가 40까지만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야. 와. 건강할 때 손을 놓고 정상했을 때 손을 놓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제일 못했던 게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 때는 종체전이라는 시럽팀의 돈 때문에 은퇴도 빨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파도 꼭 참고 해야 되고. 갈비뼈에 금이 가도 데드리프트를 하셨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나이 먹어서 그때 30 중후반이나 40대 손을 놔도 그때가 어디 뭐 할 거야. 할 줄 아는 게 운동밖에 없었는데. 큰형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가장 서러운 직업이 이 보디빌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 그게. 근데 이 직업뿐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요즘에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 사회가 가면 갈수록. 후배 보디빌더, 사업하는 보디빌더들은 다 닉네임이 하나씩 있거든요. 뭐 레츠고, 레츠고. 마비라고 하는 줄 알고 저도 또 그러 하셔가지고 아니죠. 레츠고, 뭐 고포잇, 원모어, 그리고 저기 온라인, 그리고 아포. 그게 비즈니스잖아. 맞습니다. 그게 뭐 옛날에 우리 때 그런 닉네임을 썼으면은 난리 났지. 난리 났습니까? 잘리지. 그 정도였습니까, 큰형님? 근데 기은이는 없거든요, 닉네임이. 맞아. 나 그냥 기은이 형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큰형님께서 한번 지어주시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근데 그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본인이 지금 비즈니스를 이제 막 뻗어나가고 있는데. 왜냐면 기은이는 형님의 닉네임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버겁다. 버겁다. 형님께서도 한번 지어주실 수 있는. 그럼 내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 형님께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생각 한번. 왜냐면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기관이 형도 지금까지 없다가 왕팔, 이번에 옛날에. 생겼거든요. 뭐? 헬미. 아니 그게 헬미가 왜 헬미인데? 그게 나 잘 몰라.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형님이 막 다 따라가면서 헬프미 해야 되는데 헬미 이렇게 외치신 기관이가 근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네. 영국도 뭘 찍으시다가 확 체가 뛰어가면서 헬미 이렇게. 근데 그거 큰일 나는데. 기관이가 명이 기네. 그래서 기관이 형도 생겨서 기은이도 이제 있으면 좋지 않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네, 한번. 저 개인적인 또 고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비로 대회를 마쳤잖아요. 근데 저는 마비 뭐 성적을 떠나서 마비가 대회 성적이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무대를 서고 싶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사업도 잘 되고 그럼 마지막 한 번만 준비하면 되지. 네, 뭐.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래서 내 마지막 무대가 마비일 순 없다. 정말 그게 너무 강하거든요. 제대로 온전한 무대로 서서 성적을 떠나 그거 하고 싶은데 네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와. 근데 그 무대가 그냥 국내가 될지 해외가 될지 모르겠는데 은퇴는 국내에서 해라. 알겠습니다. 네가 이게 은퇴 무대라고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유가 있나요? 회에서 애가 은퇴한다고 누가 박수를 쳐줘? 따라간 5명, 6명 박수 쳐주겠지. 하지만 국내 무대에서 은퇴를 하면 뭔가 화려함 속에서 그래도 그런 건 뭐 국내 그 프로모터하고 얘기를 잘하면 또 뭔가가 잘 되지 않을까. 나는 그 몬스터지만 지금도 감사해. 나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됐던 그 부분이었거든. 대박. 큰형님 진짜 마지막 무대 레전드였잖아요. 그때 풍차 돌리기 하셨던 그 무대 맞으시죠? 맞지. 저 그때 약간 뭉클했어요. 왜냐면 근데 너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뭐 그래서 그때 나는 사실 그 무대를 한 달 전에 나는 그냥 포기를 하려고 했었거든. 그것도 네. 이 얘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마지막이니까 해라 해서 잘한 것 같아. 예. 근데 국내 무대는 내가 볼 때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적이 있고 그러면 해외 무대를 은퇴를 무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내에서 어떤 행사에서 하는 게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근데 진짜 큰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야. 정수영님도 아이언 클래식을 마지막으로. 그냥 그게 그러니까 보듬고 울고 박수 쳐주고. 정수영님 그때 눈물 흘리셨어요. 근데 내가 볼때 정수 또 뛸 것 같아. 근근근질 하신 것 같습니다. 좋으시더라고요.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보조받고 운동하시는데 무게를. 무기 어마어마하시. 아니 어깨 아프시다 그러면서 무게를.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다. 이게 옛날 대보 선수들의. 선배님 한번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은퇴한다고 말만 그랬었지. 그때가 기은이가 너가 마지막으로 형님 뵈러 왔을 때가 그때가 대회 끝나고 한 3개월 뒤. 버겁다가. 그쵸.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와, 그 시간이 그것도 되게 오래됐네요. 진짜 많이 흘렀다. 나 늙었다 이제. 2년 전이지. 2년 전. 진짜 늙었다는데. 올해가 죄송합니다. 기은이가 올해 몇 살이지?
서른 한 넷 된 것 같습니다. 34이면 그래도 우리는 먹었네. 아, 34. 기훈이랑 저랑 동갑입니다. 야, 네가 많이 먹었다. 잉? 나 준호 42이라 사실 깜짝 놀랐네. 운동을 제가 늦게 29살 혹시 깜짝 놀라신 이유가 기훈이가 더 들어 보여서 아니 그건 아니고 기현이는 내가 어린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얘도 생각보다 많네 지금 34이니까. 예. 근데 얘가 준호가 저도 한 30대로 생각을 해요. 나 30만 중반으로만 생각했었지 42이라고 오늘 들었을 때 깜짝 놀랐네. 맞습니다. 은퇴해라야. 네. 마흔이 넘은 후배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그때 영범이 형을 보자마자 인사도 하시기 전에 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용범이가 내가 좀 안타까웠던 게 항상 자신감이 많잖아. 맞아요. 그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자신감이야. 근데 또 212를 또 뛴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왜 그냥 왠지 뭔가 모르게 내가 보고 싹 지나갔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걔는 정상에서 은퇴를 하고 싶겠지. 근데 만에 하나 그게 또 안 되면 얼마나 좀 마음이 좀 그러겠어. 그냥 영범이가 그냥 유튜버? 그냥 유튜브로는 잘 나가. 그냥 그럼 된 거 아니야?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그래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렇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올라온 몸을 봤거든. 영범아, 몸이 너무 많이 비어 보여. 강도가 전혀 없어. 강도가. 지금 한 60 며칠 남았나? 근데 큰형님 영범이 형이 저번 주에 이빨이 부러졌어요. 왜? 이 깨물고 운동하다가. 근데 걔 여기 내려와야 되겠는데? 한번 어떻게 부산 여기 내려와서 훈련을 하라 해야겠는데? 부산 한번 내려오게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합숙훈련 시켜야겠는데? 안 그래도 영범이 형이 서기 큰형님 그 동해 짐 가가지고 스톤짐 가서 바다 뷰 보더니만 이번 여름은 여기서 전지훈련 해야 되겠다고 거기 좋지. 했는데 그러면 여기로 바꾸자고 제가 아니, 걔 시합 뛰기 전에 오라 그래야지. 시합되기 전에 정말 한번 배워보고 싶은 게 저는 경험 이게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깨가 항상 약점이었는데 최순영이랑 파트너 운동을 한 3개월 했거든요. 어깨가 강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너무 깨달았는데 이제 한번 단문질 당하고 나면은 뭔가 준원이는 제일로 약한 게 이게 묻혀 있는 게 약한 거지. 네 맞습니다. 이게 묻혀 있는 가슴이랑 가슴은 피지컬에 난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 요새 신장 기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럼 아까 그거 키 큰 애 그거 시켜야겠네. 그거 가슴이 되게. 근데 너는 내가 항상 느꼈던 게 여기 이 부분 제일 아쉬웠거든. 저 오겠습니다. 저 진짜 옵니다. 포즈를 잡아도 나는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더라고. 민수랑 서 있을 때 그렇고 그다음에 봉석이하고 서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봉석이하고 니하고 네가 1등이 이겼나 항상? 네, 둘 다 이겼습니다. 봉석이하고 한번 지고 이겼을 한번. 때는. 민수하고는 민사부는 1대1 맞지? 2대1입니다. 2대1. 네가 2가? 제가 1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장단점이 확실해 버리거든. 예. 내가 항상 네 몸을 내가 항상 보거든. 그럼 제가 무조건 오겠습니다. 항상 내가 보고 와 근데 이거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준호 뭐 형 몸을 항상 보고 민수는 절대적으로 등을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몸은 아니거든. 그 운동 방향성을 봤을 때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봉석이는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너무 두꺼워졌잖아. 여기 이 흉골지 여기가 두꺼워져 놓으니까 미가 다 깨지는 게 지금 그런 것 같고 너는 항상 보면은 요 부분이 승모근의 어떤 그게 너무 강하단 말이야. 승모근이 그러니까 항상 포즈를 잡아 내가 이게 올라가 있잖아. 이 펴지질 못하니까. 저 오겠습니다. 전 제대로 저는 옵니다. 전 무조건 옵니다. 진짜 오실 것 같아요. 저 옵니다. 오지 말고 그냥 승모근이 강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거기다 보면 그래서 그게 살짝이 풀어. 승모가 개입이 나는 그래서 사실 승모를 제일 늦게 발달시켜.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빠진 애들한테는 승모를 시키고 이게 안 빠진 애들한테는 승모를 안 시켜. 하지 말라 그래. 그렇구나. 그것 또한 굉장히 엄청난 꿀팁이지. 진짜 꿀팁이에요. 우리 광배 짧고 박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승모 운동하면은 이거 끝나. 그러니까 212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많아. 그러니까 광배가 212 애들 보면은 키 작아, 팔다리 짧아. 땡글땡글해. 그러니까는 작은 키에 잡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잖아. 근데 그게 올림피아드 그게 먹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무시당하는 거지. 펼쳐지질 않으니까. 근데 212 챔피언들 보면은 쫙 펼쳐져 있잖아. 근데 이제 중간 단계 애들 보면은
특히 동양인들이 좀 그런 애들이 많지. 팔 짧고 다리 짧고 허리 길고 광비 짧고. 근데 그 애들 보면은 등 운동을 죽기 살기 열심히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 어깨 팔 운동하고 있거든. 와야 돼. 저 오겠습니다. 어깨 팔로는 뭐 요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등 운동이 되냐고. 근데 아까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니 올라고. 이제 여기 그거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래 어깨 많이 좋아졌더라. 네, 어깨는 진짜 어깨에 꼬장이 시절에는 정말 어깨가 근데 예쁜데 어깨 약해. 꼬쟁이 시절에 이게 좁거든. 이게 좁았거든. 그럼 큰형님 생각에는 지금 준호 형의 가장 장점 부위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장점이 어깨 프레임인 것 같아. 어깨 얘가 프레임이요? 이게. 그다음에 얘가 원래 복근이 예뻤거든. 아 맞아. 복근이. 난 네, 궁금한 건 형님이 한 번 더 쓰라고 했으니까 싹 와가지고 와. 다 배우고 가야지. 근데 여기 부분이 지금도 보면은 운동하는 PC인데도 여기만 발달되지. 여기는 하나도 없잖아. 그 댓글들에 있는 질문들을 한번 여쭤보는 그래, 뭐 한번 해보자. 가서 해보고 같이 뭐 얘기해보면 해보면 같이 되지.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스타에서 마타트리다 이렇게 하는 새끼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방향성을 좀 제발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능학 하는 사람들이 바디빌딩 선수를 가리키잖아. 맞지? 근데 기능학은 근육을 갖다가 키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 근육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어. 나도 절대적으로 얘들한테 근육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면 기능학을 가서 비시즌 때 배우라 그러거든. 근데 이거 시즌 때도 그 짓거리 하고 있어. 시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근육을 갖다 풀어주는 케어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전적으로. 펌핑이 잘 돼야 되니까. 네. 근데 기능학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몸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뭐가 힘들어. 근데 그게 필요한 종목은 올림픽 종목들 있잖아. 엘리트 체육하는 분명히 근육의 기능학적인 어떤 움직임이 필요해. 왜 쓰는 근육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잖아. 우리는 이제 다 같잖아. 그래서 나 그런 부분들을 이게 그것도 좀 정리가 좀 되긴 돼야 되는 것 같아. 보면은 선을 너무 많이 넘어오고 그래서 이건 내가 뭐 잘났다가 아니고 한 번씩 보면 네가 지금 SNS 얘기했잖아. SNS 보면 한 번씩 웃겨. 저게 저래가지고 근육이 발달이 되나? 몸은 풀리겠지 뭐. 근육 발달하고 별개 문제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합 안 뛰어보고 잘 모르는 애들이 선수를 코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짜로 보이거든요. 사실. 그건 사짜 맞지. 엘리트로 보지 말고 나는 그래서 이걸 쇼로 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 이제 이진호 큰형님을 두 번째 뵈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구독자분들이 운동에 관련된 어떤 질문들을 여쭤보고 싶다고 해서 댓글을 좀 달아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질문을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드려보도록 10개까지나? 10개 너 내가 치면 되는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형님께서 오랜 경험 끝에 내린 큰형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이게 이제 내추럴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예. 케미컬과 내추럴은 다이어트의 어떤 그 개인의 대사에서 많이 달라. 일단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를 보려면 이건 국룰인 것 같아. 저탄수. 저탄수. 저염 저탄수가 가장 빨라. 근데 우리 때는 완전히 무염을 했지만 그건 돌이켜보면 너무 무식하고 몰랐던 거고 적절한 저염이 필요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고염이 필요하겠지. 탄수화물 양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업다운이 돼야 되잖아. 그건 국룰인 것 같아. 저탄과 저염. 그 다음에 때로는 무탄과 고염. 거기에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거지. 무탄과 고염이요? 거기 이제 수분의 양까지. 근데 이제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성질낸단 말이야. 왜? 빨리빨리? 검청 성질내 그렇게 하면 고구마에서 감자만 먹여도 애들이 눈빛이 다 달라져. 그 처음에 저 새끼는 왜 그렇지? 그래서 아까 지금 내가 말한 거 있잖아. 아마추어를 거쳐서 가는 애들하고 바로 프로만 가는 애들하고 또 거기서 또 판약이 달라. 이겨내는 게. 이겨내는 게 완전히 달라. 바로 프로 가는 애들 감자 이기면은 절대 시합 때 몸이 안 나와. 납작해져.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탄을 시키거나 무탄을 갖다가 적절하게 사용을 잘못하고 그러면 케미컬은 몸이 납작해지거나 강도가 죽어버리고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번에 대답은
내추럴하고 케미컬의 다이어트 방법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좀 다르다. 이건 되게 포괄적인 거야. 근데 이걸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추럴한테 맞춰 해줄 수 있어. 내추럴은 가장 빨리 하고 싶으면 저탄, 저염, 그걸 적절하게 잘해라. 비율을 좀 섞어서. 아, 그렇군요. 혹시 인대나 건 손상이 따르지 않으려면 무게를 어떤 방식으로 쳐야 되는지. 그 질문하는 게 그 또라이지. 누구나 다 데미지를 입고 성장을 하는 거야. 그걸 적절하게 치료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대박. 회복하는 시간도 갖고. 그건 개인에 따라 다른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한 번도 안 아프고 어떻게 해? 와. 그것도 그 운동선수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한 번도 안 아프고 공부를 잘하나? 그게 강도의 차이겠지. 아픔의 강도의 차이겠지. 우문현답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부상을 무서워하면 안 돼. 내 몸이 좋아지려면. 부상은 다른 거야. 그 부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면서 또 준비를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와. 그거 질문하는 애가 내가 봤을 때 좀 또라이 같은데. 이 말이 너무 심했나? 사실 제가 이렇게 그렇군요. 혹시. 나는 이게 건염하고 그래서 달고 살았거든. 달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시합 준비할 때는 머신과 어떤 각도를 이용을 했던 거지. 각도. 요즘에 또 이 비고립성 운동을 하는 프로들이 많아서 그게 어떤 스타일이지? 약간 이렇게 깔짝식으로 하는 좀 그런 깔짝이. 신장성. 그러니까 깔짝이. 나는 그거 절대 못하게. 그래서 큰형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고립과 비고립 중에서 어떤 방법의 운동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봐봐요. 이건 상도라이 같은데. 56개를 좋아요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있는 그대로 말을 할게. 요즘에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을 해줘. 내추럴, 케미컬. 이건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방송이잖아. 근데 여기에 답을 하라면 고립이지. 그냥 답 하나만 말을 해서 뭐 고립을 알아야지만 근육이 성장이 되는 거지. 고립을. 근데 하지만 이게 바로 프로카드 따는 애들 고립을 못해. 내성이 약해. 고립을 하라면 그러니까 이게 1세트는 잘하는데 2세트, 3세트를 연계를 못 시켜. 빨리 지치고 빨리 털리거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쿼트를 항상 100kg 가지고 30kg 3세트를 해야지만 뭘 해라 하라는 이유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 내성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 그걸 하다 보면 호르몬에도 연관성이 있어. 그게 가장 큰 근육을 갖다가 지치기에 폭발적으로 훈련을 시키다 보면 테스토 분비부터 시작해서 회복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근육의 큰 근육에 어떤 연관성이 있거든. 그 근육을 잘 쓸 줄 알면 이렇게 하나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맞지, 그렇지. 사실은 근육을 잘 쓰는. 그래서 맞아 기훈이 네 말이 맞네. 그래서 길이 있어. 그래서 준호가 그걸 잘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준호 형이. 그래서 처음에가 되게 중요하지. 어떻게 사용하냐.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준호 형님께서도 와서 운동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말했던 게 그 길이 있다는 걸 아니까. 길이. 왜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만족을 못하면. 저도 그럴 때도 항상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고 싶으면 사실 운동을 못 하시진 않을 거예요. 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 그런 애들 많아,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와서 배우고 하는 그 시합 뛰기 전에 몇 명 있어. 크레아틴이. 크레아틴. 예. 크레아틴이 좀 논란이 있거든요. 왜 논란이 왜 있을까? 논란이 있을 탈모를 걸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중요한 것은 그런 게 무서우면 밥도 먹지 말고 그냥 물도 먹지 말고 밥 많이 먹으면 배 나오고 물 많이 먹으면 잘못되니까. 중요한 건 탈모라는 것은 글쎄 그 의학적인 어떤 그게 뭐 완벽하지 않잖아. 그렇죠. 맞지. 그런 걸 가지고 뭐 논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과학적으로 했으면 사실 큰형님께서 메가도스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크레아틴은 효과는 있어, 초보자들한테. 크레아틴. 분명한 건 초보 시절에는 크레아틴이 되게 좀 나도 효과를 좀 봤었거든. 그렇구나. 크레아틴은 회복이 빨라. 그다음에 그 몸에 수분이 많이 차서 중량 칠 때 확실히 조금 뭐 크레아틴 먹고 나서 한 20kg씩 더 들었던 것 같은데. 와, 20kg씩이요? 그때 당시 크레아틴은 순도가 좀 좋았거든. 한 번 망가진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맞아. 정확히. 이거 좋다.
한 번 망가진 몸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게 언제 대회? 마비 이놈아. 마비요. 형 이거 알면서 계속 긁어 이놈아. 그렇고 보디빌딩 게시판이나 이렇게 댓글들이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이 좀 조롱 섞인 것들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저는 그런 거 요즘에 너무 많이 달려요. 뭐 저도 당연히 그랬던 적이 있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그 분야에 있는 당사자 입장일 때는 이게 다는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좀 폄하할 것까지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지. 왜냐면은 우리도 사실 잘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뭐 쟤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제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 그라운드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긴 하죠. 진짜. 내 생각에는 또 하나 문제가 대볼 시절에도 따로 운동하시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신비감이 있어. 우리가 축구를 같이 할 수 없고 손흥민 선수랑 뭐 비교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정말 뭐 유명 선수들이랑 같이 운동할 기회가 뭐가 있어. 프로 선수들은 못 하잖아. 근데 내가 옆에서 운동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보면 저 사람 자세 틀린 것 같아. 이런 지적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거 같아. 열심히 안 하는 거 날 보고 얘기하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형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고 쓰는데 아니 보면서 이렇게 제가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나 느낌, 큰일 날 뻔했네. 그런 느낌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건 좀 크다 생각해. 그렇구나. 국가대표는 따로 운동을 해버리면 아예 그냥 존재감이 다른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헬스장에 그냥 가서 저 사람 운동하는 거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하는데. 했던 무게 또 들면은 나 왜 몸이 별거 달라? 아닌데? 약간 이럴 수 있으니까 그게 다는 나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이 들어. 그 무슨 옛날에 카페라 그러지. 익명 게시판 이거 보디빌딩 존에 또 뭐, 있죠. 아 그런 게 있었어. 많이 달지. 그 시절은 천리안 인터넷이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뭐 라이코스까지 나오고 보디빌딩 존이 그때 당시 좀 컸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근데 사실 댓글을 신경을 안 써. 지금도 그렇게 크게. 막 너무 이제 누가 요구하면 형님 요구하는데 뭐 야 너가 보고 알아 적당한 선이 있으면 지워버리든가 아니면 나도 뭐 나는 어차피 보지도 않는 건데 하고. 근데 사실 큰 형님에 대한 나쁜 얘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많아. 왜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만 하고 살아? 많은데 이제 얘들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주변에서 따뜻하게 봐준 사람이 그래도 6 정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8입니다, 8. 나쁘게 인간이 뭐 좋은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 있나? 근데 제 사견을 해본다면은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둘 다 있는데 이 단점이 장점을 덮냐 장점이 단점을 덮냐에 그렇지. 그게 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현명하다. 이 단점이 안 보일 정도로 장점이 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인성이든 능력이든 그 실력이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종합해서 봤을 때 그 선배님, 형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짜. 보디빌딩에서 아예 없는 편이죠. 악플 같은 아니야 거. 많아. 악플 나도 맨날 악플 한번 달면은 보기 싫으면 그냥 지워버려. 근데 따르는 동생들이나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야 기근아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요즘에는 그런 게 별 중요치 않는 게 애들이 그러니까 아예 내 요즘에 거기 내려오는 게 뭐냐면 이익에 의해서 또 가버려. 이게 또 죄송한데 제가 또 이렇게 사견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뭐 욕을 아무리 상관없고 그런 애들이 그 선생님 판단하는 거는 솔직히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요. 이 동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모습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분들은 이 사람 뭐라 하나 지금 알았어. 제가 악플은 제가 진짜 많이 받아봤거든요. 혹시 우울하실 때 2021년 올림피아 영상 보시면 악플이 엄청 많게 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가라 그러고 어차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형님을 어떻게 보냐를 되게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준호야 요즘에는 동종업계에 있는 애들이 더 심해. 그런 애들도 네 이게 요즘에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요새 수업 받으러 누가 오면 제가 뭘 추천해 주냐면은 야 잃을 거 많은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요. 정말로. 네. 잃을 거 없는 새끼들이 그러고 댕겨. 맞아. 잃을 거 없으니까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가진 사람을 탓하는 거지. 맞아. 이거 화났다. 정말. 올라오셨어요 지금. 형님 그런 얘기 하시니까 내가 화나요. 왜 형님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가 자체가 너무 화가 나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맞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충분히 잃을 게 많은 그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이 인정하는 형님이라는 이미지는 형님이 좀 이렇게 좀 낯간지러시더라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 사실 이렇게 후배들이나 타인들이 인정하는 게 저는 진짜라고 네, 생각해요. 정말로. 네. 또 기은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큰형님. 저번에 저랑 그냥 전화로 얘기할 때 갑자기 저한테 아, 무슨 얘기할까 두려운데? 내가 가장 존경하고 고맙다. 내가 가장 공받고 싶어. 진짜로. 진짜 내가 항상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토요일 날 촬영이면 금요일 날 내려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어제 그게 왜 안 왔냐고 왔으면 아 근데 이게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반주라도 먹었을 건데. 마음으로서는 너무 좋아. 근데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나한테 잘해주고 편하게 해주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이 나한테는 있어. 왜냐면은 막 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도 돼. 근데 그렇게 받아주실 건 알아. 근데 내가 후배로서 뭔가 위험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게 좀 있어. 좀 그거 어려움이 어쩔 수가 있어. 없죠. 요즘에 내가 20대 중반 애들하고 수업을 좀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하다 보면 같이 지내다 보면 나이를 까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20살 중반인지 30살 중반인지 40살 중반인지 그걸 잊어먹고 웃는 생활을 하거든. 그러니까 짓궂은 장난도 많이 치는 거야. 형님한테요? 아 내가 애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애들이 애들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니야. 근데 애들도 한 번씩 이제 장난을 이제 칠 때가 있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혹시? 그걸 어떤 식으로 하기보다도 표현한다고 그냥 갑자기 어떤 행동들 있잖아. 갑자기 요즘 애들. 저는 알아요. 어떤? 그 운동 같이 하시는 동생분들이 선배님 운동하실 때 이렇게 찍으면서 버겁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받아주시고 재밌어요. 나 인스타에서 여러 번 봤어. 그거는 진짜. 그래서 야 버겁지 이러고 이거 한번 해주시고. 진짜? 네, 이거 한번 맞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큰형님 저번에 저희 1편 찍었을 때 왜 이거 안 하시냐고. 이거. 사람들이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까 오후에 방에 뭐 쪼그녀코가 큰 게 하나 있거든. 고민을 많이 했거든. 이거 그래서 내일 이제 세미나가 있으니까 애들이 내일 세미나 또 아닌가 나를 또 발동 걸리신 거 아니에요. 말도 걸리신 거. 그 준호 형님 소주 10병 드신다고. 엄청 잘 드신다고.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술 잘 먹는 사람들도 술은 채. 당연하죠. 보면 근데 혈색이 안 변하고 술이 취한 사람들도 보면 말도 똑바로 잘해. 근데 행동에서 딱 보여. 행동에서 예를 들어 뭐 자세, 앉은 자세라든가 그 습관적인 게 있어. 반복적인 습관이 술이 취했을 때. 그러니까 마치 저번에 이제 정수영님이나 영범이 형처럼 갑자기 매트에서 주무시거나 좀 그런 방구를 끼거나. 방구를 끼거나. 정수는 딱 보면 알지. 정수 어렸을 때 이제 술을 같이 많이 먹었었고 영범이는 처음이었는데 술을 잘 못 먹는다는 소리는 들었지 뭐 그 정도까지 술을 잘 못할지는 몰랐지. 방구까지 끼고 그래가지고 또 되게 한번 이슈가 됐었거든요. 큰형님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방구를 껴버린 후배라고 해가지고. 근데 하나 저 궁금한 게 술은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느는 겁니까? 나는 사실 술은 좀 느는 것 같아.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내가 그 1편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소주를 못 먹었던 사람이라니까. 소주를 정말 소주는 딱 반 병 뭉치했어. 저도요. 양주를 갖다 한 병을 먹을 때 소주 반 병 뭉치했거든. 맥주는 한 짝을 먹었을 때 소주 반 병을 뭉치고. 근데 그래서 이게 소주 가지고 내가 연습을 했던 사람이야.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면 늘더라고 소주. 속에서 올라오는 게 눌려져. 저는 이제 술을 진짜 잘 먹지는 못해서 왜 연습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들긴 합니다. 너 술 잘 먹잖아. 근데 한 소주 5병? 2병? 아니야 2병? 에이. 2병 정도 먹는. 요즘 소주로 2병? 예. 거짓말한다. 아니. 술을 잘 먹지 못합니다. 요즘 소주로 20병 아니고? 아유, 저 그러면은 다음날 글루타치온 마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그런 보니 게 아니라. 큰형님 시대의 소주는 기본 20도.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소주가 25도, 30도, 그다음에 22도, 23도 그랬던 것 같아. 25도짜리가 안 나오고 23도, 25도, 그다음에 19도, 그다음에 21도. 근데 20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실 소주가 밍밍했거든. 그다음에 소주의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 향. 향이 나는 그 안 맞더라고. 소주에. 밍밍했을 때 밍밍했을 때 뭐 소주에 그 향이 있어 특유의. 화학적인. 오히려 그쵸. 차라리 오히려 도수가 20도였을 때 그 향이 훨씬 더 차라리 더 낫더라고. 근데 요즘에 소주는 그 향도 안 나고. 저는 2병까지는 다음날 내추럴로 괜찮은데 2병을 넘어가면 리포토신이랑 글루타치온을 좀 맞아야 돼요.
1200짜리로. 소주 맛을 잘 표현하셨는데 밍밍하고 약간 싱겁다는 포인트가 없어졌어요. 무슨 소주에 포인트가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그런가 네. 보다. 그럼 준호 형도 그 빨간 색깔 소주 세대예요? 나는 병뚜껑 되지 나도. 소주. 서울에서 소주를 내가 연습을 할 때는 대학교 때 내려와서 연습을 했거든. 연습을. 보디빌딩은 연습이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게 혼자서 궁금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 술을 먹었을 때 주량이 얼마일까? 와, 저걸 왜 궁금해하지? 그래서 소주는 소주대로, 그다음에 양주는 양주대로, 그 사케는 사케대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얘는 너는 진정한 술꾼인데. 네, 술을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나도 근데 사실은 술은 좋아하지는 않거든. 근데 그냥 제가 사실 그래서 멤버를 이렇게 구성을 했었던 이유가 기현이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5병 기본으로 마시고 준호 형도 술 진짜 나도 이제 마음 넘어서. 한 다음에는 번만 더 진짜 잡자. 네, 다음에는 저부터 보겠습니다. 3탄도 그럼 같은 멤버로 해서 같은 그때는 멤버. 정말 술로 한번 술을 뭐 두개 짜는 게 아니라 자리를 저는 술 자리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저희 죽을 것 같아. 나 준호 형님 지금 눈빛 봤어. 저도 그때는 마시면서 아니 촬영을 형님이랑 마시는 기회가 얼마나 더 있겠냐고. 정말 나는 술 자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 첫 번째 따는 걸 그 내가 잠깐 실수했던 게 도수를 안 봤거든. 나는 사케를 3병 뺐을 때 사케가 부드럽고 엄청 네네. 좋잖아. 그래서 얘들 병수가 술을 못 먹잖아. 그래서 그걸 내가 안 본 게 보인 거야. 이거 뭐지? 30도 52도 있다던데. 52도예요? 그 도수가 너 알지 않아? 도수가 그게 술이 52도라는 게 아니야. 죽을 확률이 52%라는 거야. 진정한 술꾼 여기 있어. 진짜 진정한 저희 때 술꾼이에요. 어릴 때 죽을 확률이- 돈이 없으니까 이과두주 나폴레옹 먹다 가는 거거든요. 혹시 캡틴 큐? 캡틴 키우는 내가 군대 에 있을 때 캡틴 큐 이 전설이 하나 있다. 캡틴 큐. 군대 가서 회식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운동하고 그래서 우리 중대장님한테 저는 양주밖에 못 먹습니다 그랬거든. 소주를 잘 못 먹었는데 뭐 사온 줄 알아? 캡틴 큐. 그래서 그 캡틴 큐 큰 걸 사왔는데 그때 부대원들 그래서 그 덕분에 그거 다 먹었거든. 그래도 맛있다고 먹더라고. 캡틴 큐요? 요새 말로 이제 공업용 알코올이라고. 공업용 알코올 맛이 나지 마 보면은. 캡틴 큐. 요즘에도 나와요? 안 나오지 이제. 요즘 안 나오죠. 안 나오니?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 마시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솔로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마시면은 그 새해 일어난다는 소리죠. 그런 술이라고. 처음 들어봤어. 그런 술을. 우리 시대 때는 캡틴 큐를 모르는 저희 거야. 시대 때는 없어요. 그게 미음술이거든요 지금. 그 군대에서는 되게 좀 큰 걸 좀 싸게 팔거든. 맞아요. 캡틴 큐. 와, 근데 되게 복지가 좋으셨습니다, 큰 형님. 어떻게 어디? 군대에서 아 술을- 준영님이 뭐 무슨 날이었겠지 딱 해주시고. 아니야 나는 군대에 있을 때는 나는 며칠 전에 그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 군대 얘기를 좀 했었구나. 며칠 전에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 아마 한 3일 전에. 군대 있을 때 나는 좀 편하게 있었지. 큰 형님 편하게. 왜 몸이 또 좋고 이러니까 또 남자들은 그런. 그때 군대 얘기 안 했나? 근데 군대 얘기 안 했어요. 아 군대 얘기하면 좀 전설이야. 어떤 얘기가 있는지 좀. 군대 있을 때 이제 협회에서 체육관을 만들어줬잖아. 우리 연대. 근데 군대 한마디로 군 생활할 때 운동만 하고 나와서 막사에도 혼자 닭가슴살 구워 먹고,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와, 그렇습니까? 그다음 선탠하고 선탠하다가 신고 들어가가지고 부대에서 옷 다 벗고 선탠하고 있다가 풍임을라는 신고 들었습니까? 신고 누가 했습니까? 이거? 부대에서 이제 사람 죽은 줄 알고 사람 죽은 줄 알고. 사람 입을 하냐 아니. 다 벗고 누워 있으니까. 왜냐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눈 올 때 선탠을 하고 있었거든. 눈 올 때요? 예전에는 날씨가 추워도 우리는 선탠을 바람만 딱 막아서 하니까. 근데 그러기 이제 뭐 팬티도 안 벗고 다 이렇게 선탠을 하고 있으니까는 겨울에. 그거 진짜 죽은 거죠. 형님. 이게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부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기 바로 이제 뭐 연대에서 와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선탠할 때 옷 입고 해라. 옷 입고 해라. 옷 입고 태닝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이거 신고 들어왔어. 예전에는 80년대 초,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겨울에 미스터 코리아를 했어. 11월. 나는 우리 때는 6월에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비닐하우스에서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군대에서 바람을 막아놓고 누워있으면 바람이 안 통하잖아. 위로만 바람이 통하잖아. 근데 거기 누워있지. 그럼 엄청 따뜻해. 의외로. 막 비닐이 딱 서로 거기 이러기 누워있고 엎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샵 준비하고 그래서 그때 선탠을 갖다 1년에. 비닐 쳐놓고 그러고 있으면 진짜 죽은 거 같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순간 든 생각이 당황하신 게 아니라 신고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걸 보고 뭐지? 이랬어. 그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고생했지. 닭가슴살. 뭐 닭가슴살
막 30kg씩 들고 와. 30kg 들고 피자장 가서 감자 많잖아. 네. 그거 그냥 가고 안 돼. 어머니는 그냥 감자라고 야채만 야채 봉지 싸가지고 그러고 운동했지. 근데 큰형님께서 그때 엔진 오일을 바르시고 그 우리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엔진 오일 같은 거 있잖아, 노라잖아. 우리 이거 뭐라 그러니? 우리 그 크림, 네. 크림은 파스텔. 미술 도구에 보면 파스텔 보면 검정색하고 어두운 색깔이 있어. 그 갈아가지고 엔진 오일이 약간 노라잖아. 오일 안 섞고 엔진 오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르고 샵도 그래. 아 무대 올라갈 때요? 무대 올라갈 때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나 태닝할 때 콜라까지는 들어봤어요. 콜라, 콜라 바르고. 태닝할 때는 그렇지. 콜라도 하고 소금물도 하고 나 다 해봤지. 간장도 있던데요. 간장은 내가 글쎄, 너무 갔어. 아니, 지금 만들지 말라고. 아니, 지금 만들지 말라고. 간장 안 해보고 소금물. 소금. 소금물. 뭐 숨 빠진다고. 뭐. 아니 바닷가에서 우리가 소금 잘 타니까 짭짤한 거 하잖아. 또 혹시 그럴까봐. 근데 뻘겋게 있기는 이거. 분무기에다 물을 해서.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마르지. 그럼 위에 소금이 있어. 조심하셔야지. 그게 단점이야. 털어야 돼 막. 근데 콜라는 원래 이제 유명한 방법. 콜라는 만들. 그다음에 이제 식용유. 식용유 많이 바르고. 그것도 들어봤어요. 식용유. 식용유. 아니 식용유 바르고 옥상에서 태닝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식용유가 다 장점이 뭐냐면 햇볕을 그걸 다 빨아 당겨버려. 베이비 오일 있지. 베이비 오일하고 식용유 같은 거 그런 오일은 햇볕을 쫙쫙 빨아 당겨. 몸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에서 있겠네요. 안에 화상 입지. 화상이. 그게 돼. 우리가 그 태닝 오일은 튀겨지네요, 튀겨져. 태닝 오일은 딱 이게 그 카바를 해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지. 그렇구나. 자외선 카바를 어느 정도 해주는데 그냥 베이비 오일하고 식용유 같은 거는 그냥 쫙쫙. 간장은 너무했다. 근데 간장은 넘어갔다. 넌 진짜 너무했어. 간장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했어. 아니 들어본 걸로 하자. 저희 또 이렇게 큰형님께서 2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보기엔 항상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저기 야 3탄을 아침 8시부터 시작을 아침 8시. 그때 혹시 3탄은 큰형님 그러면 술을 그냥 아예 그렇지 하는 걸로 낮술부터 시작해서 해서 아예 그냥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한 전날부터 와 있겠습니다. 전날부터 와 있고 와 난 있어서 그날 아예 하루 다음 날까지 비워놓는 걸로. 그때는 좀 토요일날 오후부터 시작하면 돼. 토요일날 내가 여기서 스케줄 다 빼놓으면 돼. 아니 진짜로 이거 약속을 해서 나를 한번 3탄하면 군대 얘기하는 군대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아 근데 그게 너무 식상하지 않겠어? 에이 남자들은 군대 얘기가 인생의 8알입니다. 정말로. 안 그러면 정수되고 와. 좋습니다. 형님 좋다. 정수영 얘들이 변한 거 내가 보면 정수 스타일이 변한 거 좋습니다. 같아. 정수영님이랑 그럼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걸로 영범이도 데리고 와. 영범으로 좋습니다. 딱 5명 됐다. 예. 아 그러면 다시 복귀 시켜주시는 겁니다. 큰형님께서 저번에 데리고 오지 마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데리고. 영범이는 딱 우리 이게 그 술잔을 세 주는 거야. 몇잔 마시는지. 안 그러면 클래스에다 한 잔을 줘서 그렇군요. 나눠서 먹게끔 10번을 나눠서 먹게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잔 다 먹으면 포주 잡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이제 대회에 임박했을 그렇지, 그렇지. 때니까 점검하는 거지, 우리가. 심사를 봐줘야지. 이게 찍는 이렇게 항상 동생들이 후배들이 오면 항상 환대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항상 큰형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도 고마워.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준호 형 그리고 기은이 이제 얘기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저는 오늘 만나 뵈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긴 시간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3탄 때 기대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또 오랜만에 또 선배님 뵀는데 기분이 그냥 좋아요. 뭔가 그 사랑의 에너지가 되게 좋게 느끼고 항상 뵐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또 이제 준호님 같은 경우는 또 오늘부터 동네 선배인 걸 알았기 때문에 화이팅 있는 동생이 되도록 하고 렛츠고 내주고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큰형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2탄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준호, 기은이 옆에서 이렇게 잘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이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선두주자 같아요. 승승장구 앞으로 하면 좋겠고 남은 재밌는 이야기는 3탄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제 큰형님. 설날인데 세배 한번 하죠. 세배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